자, 그럼 시작한다. 네. 덕스러운 것들의 잠깐만. 혀를 좀 풀고 해. 뭐 잠깐만. 왜맨 처음 덕스러운 것들의 덕스러운 순위를 것들의 순위를 매기는 덕스러운 것들이 아니라 왜 더럽고 더럽다 덕스러운 그래. 것들의 순위를 덕스러운 매기는 것들. 방송. 잠깐. 야 이거 편집 안 한다 이거. 잠깐. 테이크 2, 테이크 2. 네. 덕스러운 것들의 순위를 매기는 방송 덕보드 차트 시작합니다. 와. 네. 다행히 에이스님이 오프닝 멘트를 테이크 2 만에 끊어주셨어요. 네. 몇 번씩 갈 줄 알았는데 아쉽다. 근데 몇 번 한 적이 거의 없거든요. 몇 번 했으면 안 편집하고 그냥 끝나면 쓰려고 그랬는데 에이씨 안 되겠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본편 네. 덕보드 차트 또 멤버들 이렇게 모였습니다. 오늘은 좀 조촐해요. 오디오가 좀 빵빵하진 않은데 한번 일단 먼저 자기소개를 하자면 저는 SF 덕후 시크입니다. 저는 배우는 덕후 윤시입니다. 편하게 덕질하는 쿠봉입니다. 에이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에이스 조촐해 계속. 그러니까 이거 이런 심플한 컨셉 별로 재미없는데. 좀 진짜 바꿔, 이제 재미없나? 재미없어. 포스가 함께 한다든지 그런 얘기. 옛날처럼 오만방자하게 좀 해줘. 이렇게 재밌단 말이야. 시스로드 에이스입니다. 뭐 이런 시스로드. 시스. 아니 왜? 네, 이렇게 오늘 4명이 좀 모였는데 본편이긴 한데 좀 저희가 이렇게 인원이 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안 됐어요. 예, 햇님도 그렇고 수봉님도 그렇고 다 시국인지라. 예, 이시국 씨가 뭐 그래가지고 일단 저희 4명이 이렇게 조촐하게 모였습니다. 네. 손도 다 깨끗하게 씻었고요. 네. 올 때 마스크도 다 썼죠. 네. 그래서 대규모 인원이 아니니까 어디 신고하지 마시고요. 한번 오늘 또 얘기를 해볼 텐데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오늘 댓글 먼저 읽고 가야겠죠. 네. 오래간만에 네. 또 모였으니 자 네. 저희가 지금까지 이 덕보드 차트의 시그니처 코너로 댓글을 읽고 있는데 사실 댓글 읽다 보니까 35분, 40분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부터는 댓글을 읽는데 시간을 25분으로 제한을 두고 그 안에 최대한 빨리 많은 것들을 읽도록 예. 네. 그래서 타이머를 한번 맞춰놓고 시작할까 합니다. 네. 자, 25분간 지금부터 시작. 예, 최대한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DK 라니스터님께서 수북의 날이 도래했다. 예, 이거는 남산의 부장님 올라온 주. 그렇죠. 남산의 부장 그렇죠. 들어왔을 때죠. 예, 이거. 기대해주신 분이 많았을 것 같아요. 수북님이 한 방 탕탕 날리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대요. 예, 그 다음에 또 수북데이라고 해주셨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주제가가 있죠. 제3공화국과 제5공화국이. 그 오프닝하고 예. 엔딩에 예. 주제가를 그걸 넣어가지고 예, 재밌었어요. 예, 고공이 버스를 이거 20번이나. 그거 발음이 그거 그런 거예요. 다른 분들도 노래 알아요, 그거? 들어보면 진짜 그렇게 들린다. 예, 진짜 공익이 웃기고요. 공익이 버스를 외국 노래인데 진짜 이상해요. 진짜 가사 내용 자체는 되게 무겁고 그런 건데 들어보면 딱 그런 내용이 그렇게 들려. 예, 그리고 또 꼬꼬리코님께서 5,000 캐시 후원하시면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예, 수북님이 나라 다니신다고. D&D로 치면은 그 발터 PPK가 플러스 4 이상급 무기라고 신을 죽인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지. 네. 가슬레이어. 예, 가슬레이어죠. 예. 그리고 가이나님께서 오프닝 제3공화국인가요? 내가 사실 그거 제가 편집 안 하고 수북님이 편집했잖아요. 방송 딱 들어오려고 딱 틀었다가 다른 방송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수북님이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본인이 하도 좋아하는 거라. 예, 방송 때도 굉장히 기분이 좋아 보였죠. 네, 엄청 좋아 보였어요. 네, 그리고 고철지은님께서 덕티 잘 들었다고 하시고요. 네. 남산의 부장들 봤는데 꾸봉님, 그러니까 저랑 의견이 좀 비슷하다고 하네요. 음. 영화로서 스탠드얼론 하기엔 설명이 조금 부족했다. 맞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역시나 뭐 연기와 음악, 미장센은 정말로 훌륭했다고 합니다. 딱 여기 쓰신 대로예요. 니네들 네. 이거 다 알지? 이런 느낌. 네. 네. 기본적으로 아는 거를 전제를 두고 얘기를 많이 진행하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느낌이죠. 맞아요. 네. 네, 그리고 따옥스님께서 수봉님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 그거 병 X 저지 많은 사람들이 관람하지 못한 게 아쉽네요. 예, 그냥 그런 영화가 많죠. 예, 요즘. 특별히 안 읽었습니다. 예, 그리고 예, 그리고 루나틱스님께서 예, 전국 시대를 좋아하신다고 하네요. 예전부터 많이 얘기하셨죠. 예, 그렇죠. 그리고 네.
박정희 주요 인물들과 전국시대 주요 인물들을 매칭을 시켜주셨는데 저도 몇 명 아는 사람이 있긴 한데 다는 몰라가지고요. 예. 근데 저는 이거 답글에도 썼지만 네. 되게 닮은 면이 있긴 있어요. 예, 재밌긴 조금씩 해요.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저는 진짜로 아케치 미스이데를 김재규랑 같이 놓기에는 좀 아케치 미스이데가 너무 저한테 이미지가 안 좋은 사람이라 아, 그래요? 저도 약간 네. 생전형 캐릭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케치 미스이데는 그래서 그러니까 생존형에다가 네. 뭐랄까 약간 좀 그 때를 잘 못하는 기회주의자, 좀 네. 약간 멍청한 기회주의자, 그런데 약간 오만방자해 네. 이런 느낌. 저지른 것까지는 좋았는데 기회를 못 잡았죠. 그러니까 네. 그런 느낌이라 저는 그런 얘기만 하면 또 그 재규어 장군님하고 좀 비슷하기도 하네요. 아니 그리고 왜 팟빵은 시바타 카치의 시바가 여기라고 아 진짜? 다 네. 이거를 별뿅뿅 처리를 해놔가지고 네, 이거 웃기더라고요. 아이, 뭔가 네. 시바타 했더니 카치 네. 씨. 결코 뭐 이상한 말이라서 그런 거 예. 아닙니다. 사람 그냥 이름인데. 사람 이름이었어요. 예, 그렇죠. 예, 그리고 까미오 랑글리님께서도 뭐 이게 그리 나쁘진 않았지만 그때 그 사람들을 더 재밌게 봤다고 하시네요. 네. 저도 맞아. 약간 재미로 따지면 예. 그때 그 사람들이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드래곤볼 Z RPG에 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네요. 예. 예, 그리고 부하바방님께서 아마 이 또 강풀 만화에 대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네. 말씀이 너무 지나치신다, 끝까지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예. 네. 예, 이게 저희가 이거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예, 저희 강풀을 좋아하지만 구성상 조금 예 말을 많이 안 좋게 한 거는 좀 사과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좀 예. 오늘은 참겠습니다. 예, 그리고 꼬꼬리꼬님께서 발더스 3 게이트 발매 소식 나왔다고 합니다. 아 이건 저 이거 봤어요? 발더스- 저는 좀 실망했어요. 엄청 실망했어 네. 나도. 나 이거 마인드 플레이어 나오는 거 보고서는 그래도 이거 괜찮은데 싶었는데 막상 플레이 영상 들어가니까 이거 발더스 게이트가 맞나? 이게 이제 디비니티 만든 라니안 스튜디오 작품인데 그러니까 그냥 디비니티 2 같더라고요. 전 디비니티는 안 해봤는데 플레이 영상 보니까 되게 비슷해 느낌이. 근데 디비니티 자체로는 재밌어요. 근데 발더스의 후계냐 하면 전 좀 생각이 달라서. 그래, 발더스 게이트 네. 왜 그럴까? 그리고 마인드 플레이어를 주인공으로 든 건, 그러니까 진 악당으로 든 거는 딱 보면서 나는 약간 기묘한 이야기 느낌. 영향이 맞아. 좀 있지 않나? 크톨루. 그게 좀 네. 사람들이 기묘한 이야기를 통해서 들었잖아 마인드 네. 플레이어라는 거를. 네. 그래가지고 일부러 마인드 플레이어를 잡은 게 아닌가. 묻어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그런 느낌이 듭니다. 좀 들더라고요. 예, 그리고 시크님께서 이제 김 PD라고 본인을 소개했네요. 네. 예, 100회 특집을 홍보를 하셨습니다. 역대급 최대 인원, 역대급 볼륨, 역대급 시끄러움인데 역대급 시끄러움은 맞는 것 같아요. 네. 진짜 시끄러웠어. 예, 편집하는데 터져 되게 죽는 줄 알았어. 고생하셨죠. 예, 그리고 돌바리슈님께서 유튜브 영상 올린 거 보셨다고. 팬님은 상상 속 이미지와 게리가 뭐를 상상하신 거지? 어떤 상상을 하셨죠? 예, 저도 멤버들 처음 봤을 때 약간 놀랬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수봉님이 또 가장 궁금했다고 하시네요. 네. 그리고 꼬꼬르꼬님께서 또 후원과 함께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현기증 치료제가 올라왔다. 네. 현기증이 나시나 봐요. 네. 그리고 바이오맨이나 후레쉬맨에 관한 추억은 별로 없었다고 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벤져스로 제가 비유한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하신다고 합니다. 그래. 근데 이거 진짜 요새 애들이 나중에 크면 우리가 후레쉬맨 추억하듯이 어벤져스를 추억할까?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그럴 그럴 것 것 같아요. 네. 스파이더맨이다 막 이러면서. 네. 저는 요즘 애들이 해리포터를 그 어린 시절 그걸로 얘기하는 게 되게 아. 괴리감이 들더라고요. 그럴 수 아. 있겠다. 그렇죠. 저는 대학교 때 본 것 같은데. 우리는 다 커서 봤으니까. 맞아요. 네, 그렇죠. 월드컵도 어린 추억이에요. 그 친구도 요즘. 저 어제 유튜브 보다가 자동으로 뜨는 채널에 네. 희한하게 2002년 월드컵 그때 뭐 이런 게 뜬 거야. 눌러서 봤는데 화질이 일단 화질이 생각해보니까 그 당시에는 폰 카메라가 그렇게 좋지 않았잖아요. 네. 우리나라 아이폰 들어온 게 2018년인가 그랬으니까 2009년인가 그랬으니까 그때는 사람들이 찍은 동영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뉴스 장면만 나오는데 네. 화질도 너무 안 좋은데다가 일단 거의 90년대 느낌이야. 2002년인데도. 맞아. 뭔가 화면이 열화된 느낌이랄까. 네. 사람들 패션도 그렇고 그리고 뉴스 앵커들 말투도 약간 미묘하게 다르다. 달라요. 이제 18년밖에 안 됐는데도 되게 그런 트렌드는 되게 빨리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패션도 그렇고. 말투도 그렇고. 지금 2002년 패션 보면 진짜 끔찍해요. 뭐가 끔찍해? 특히 화장법이나 이런 거 특히 저는 드라마 많이 보니까 옛날 드라마랑 지금 드라마랑
스타일을 보면은 진짜 극명해요. 아, 네. 그런 느낌이 있겠다 진짜. 네, 그리고 이반 코네프님께서 또 왕캐시를 후원해 주시면서 아, 제목만 감사합니다. 봐도 후원각 100회 특집이니까요. 감회가 그러니까 네. 들으시는 분들도 이 100회라는 게 감회가 새로운 거예요. 이게 맞아, 왜 안 맞아. 망하나 싶었는데 네. 100회까지 끌고 온 거지. 그리고 코네프님 같은 경우는 저 초창기 때부터 계속 같이 그러니까요. 들어주신 분이라 좀 감회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조이드 라이드님께서 그 남산의 부장님 댓글인데요. 에어리언보다 정상적인 에일리언이죠. 죄송합니다. 예, 리뷰에 감탄을 금치 못하다고. 공이 버스를 3번 갈아타는 내용일 줄 아니 알았어요. 우리가 아무리 병만 리뷰를 해도 에일리언은 이길 수 없다고. 에일리언은 항상 얘기하지만 저는 엄청 욕 먹었어요. 흑역사 주변 흑역사. 분들에게. 아무리 생각해도. 예, 그 소년 20세기님께서 100회 축하드린다고 하시고 에피소드들 거의 다 들어가고 있어서 아껴 들으려고 하신다고. 아유 합니다. 아껴 듣지 네. 마시고. 네, 유튜브 보고 라디오 스타가 비디오 스타였다니 놀랍다고 하시는데 스타를 빼주셔야 돼요. 네, 스타는 빼주세요. 네. 예, 그리고 물은 셀프님께서 50화 때쯤 망하나 싶었던 덕후가 100회라니 정말 이거야, 축하드립니다. 그래 다 이거야. 유튜브 22번째 구독자가 와. 되셨다고.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동호회 사람들 같아서 친근감이 상승하는데 옛날 동호회 하실 때 예, 멤버들 비슷한가 봐요. 근데 예. 우리 방송 분위기도 약간 동호회 분위기긴 하죠. 맞아. 아, 그렇죠. 좀 어. 자연스럽잖아요. 네. 그래서 동방에 모여가지고 소주랑 맥주랑 놓고서는 네. 짬뽕 국물 먹던 그 시절 느낌.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인생 롤 모델이 생기셨대요. 무도 그 또라이 콘테스트 출신인 래퍼 염따 씨의 염따의 성공 시대라는 유튜브를 보기를 추천한다고 하네요. 아 이거 한번 볼라 그랬는데 네. 아직도 못 봤어요. 예, 그리고 3월 중순에 수련 면허 시험 접수하셨대요. 수련만 따보고 예. 싶습니다. 수련면. 아 이거 뭐 그런 거 총 쏴가지고 총 쏘는 멧돼지 거. 잡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합법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네. 우리 집 일산이잖아. 예. 차 타고 가는데 집 바로 근처에 국궁장이 있는 거예요. 오. 그래서 국궁 배우러 오라고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어. 나 이제 아처가 될 거야. 날씨 풀리는 대로 와이프랑 배우러 가기로 했어요. 아, 재밌을 것 좋겠다. 같아. 재밌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도 네. 한번. 네. 아니 뭔가 쏘아 맞추는 게 재미없을 리가 없잖아. 맞아. 이 재밌을 양반들이. 예, 그리고 주식이 역대급 폭락으로 절망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 아. 이걸 쓴 시점부터 한 2, 아. 30%더 빠졌죠 지금. 지금 난리 났어 진짜. 이거 우리나라 주식뿐만 아니라 우리는 병이 좀 나아져도 지금 유럽이랑 미국 보면은 얼마나 갈지 감도 안 잡혀 진짜. 네, 지금 유럽 그래. 총 확진자 수가 중국도 넘어섰잖아요. 네. 청취자 여러분 건강하시죠? 네. 손 깨끗이 씻으시고요. 네. 네. 건강 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662님이 100회 특집이라 주제 작품도 초호하느냐고 아, 하시고요. 그다음 가인안님께서도 100회 방송 축하드립니다. 건버스터 기대했는데 다음 하나. 예, 저희가 좀 잘랐죠. 네. 앞에 서론이 너무 네. 길어서 네. 한 편밖에 못 하고 잘랐어. 예. 바이오맨만 나오더라고요. 예, 그리고 추억의 덕질로 택티컬 커맨더스라는 게임을 재밌었는데, 얘기해 주셨는데 이게 약간 그 스타 같은 거잖아요, 그죠? 저는 택티컬 커맨더스 오픈 초기에 했었는데 네. 그때만 해도 스타 같은 느낌은 조금 적었었어요. 뒤로 가서 컨텐츠가 더해지면서 점점 스타 닮아가긴 했는데 초반에는 약간 옛날 그 일본식 RPG 중에 동료 얻으면은 필드 다닐 때 뒤에 줄줄줄 쫓아오는 그런 식의 RPG들 있죠. 네.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요? 그때는 재밌었었는데 예, 이게 인기가 꽤 많았더라고요. 꽤 보니까. 많았었어요. 예. 이거. 네. 예, 그리고 따옥스님께서도 100회 특집 축하한다고 유튜브도 봤는데 수북님 얼굴이 그때는 비공개였죠. 그때는 비공개였죠. 예, 인간은 재밌어.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한참 생각했어요. 예, 그리고 꼬꼬리꼬님께서도 유튜브 놀러 가서 보고 오셨다고 합니다. 아. 구독도 눌러주셔서 네,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북님 가리니까 노모 버전 200회 특집 때 푸는 거냐고. 노모 버전. 예, 뭐야? 예, 노모 중요하죠. 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싱샤르타님께서 이번에도 그 뭐죠? 그 강풀 타이밍 네, 타이밍 타이밍 편. 편에서 네, 또 굉장히 저희가 여태까지 많이 까는 방송은 항상 많았지만 네. 이제 기저에 애정이 깔려 있지 않다고 느끼다고 하셨네요. 네. 그죠. 저희가 좀 칭찬이 부족했죠. 근데 진짜로 강풀 만화 좋아하는 건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까뮤 랑글레이님께서 또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반성하는 청취자라고 스스로 팬이 겸손하게 팬이 말씀해 맨날 이상한 소리 주시네요. 해가지고 예, 2부 빨리 올려달라고 현기증 난다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톱을 노려라를 열창한 그 동영상을 링크해 주셨네요. 플라이 아이. 예. 예. 이게 항마력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저는 성우분들 일본 프로그램에서 노래 시키는 거 보면 좀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그래요? 노래만 안 시켜. 꼭 이상하게 노래 중간에 이상한 그 대사 같은 걸 외치게 한다거나 말을 시킨다거나. 맞아, 명대사 같은 걸 어. 시키고 막 그러잖아요. 이 동영상도 보면은 웃긴 게 뭐 이렇게 펼쳐놓고 보고 있어요. 그 대사도 써 있고 가사도 써 있겠지. 그 뻘쭘하게 무대도 아닌데 이렇게 가운데 두 사람 서가지고 부르다가 그 펼쳐놓고서는 갑자기 중간에 그런 열혈 대사를 막 외친단 말이야. 근데 관객들이 다 이러고 있는데 뭔가 좀 되게 오글오글해. 난 못 보겠더라고. 그래도 톱을 정도면 그나마 양반이고요. 뭐 그런 좀 그렇지. 모해모해한 걸로 들어가시면 더 심하지. 형 아마 이 손발이 이상할 거예요. 예, 그리고 662님께서 또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유튜브 방송 시작했다고. 예, 새로운 방송 분도 오시고 방송이 뭔가 달라진 것 같다고 하시네요. 근데 상상했던 이미지와 닮은 듯 닮지 않은 듯이라고 하시네요. 네, 묘한가 봅니다. 네. 예, 수국님의 그 제레. 아이디어 좋다고. 예. 본인이 하도 간곡하게 요청을 하셔가지고요. 그 제레 사운드 올리그 그림 이미지 있잖아요. 그 사운드 위에 올리기. 더 쉬운 거. 예. 제가 전에 한번 우리 단톡방에서 얘기했지만 이 그 뭐 포토샵이나 이런 걸 할 줄 몰라가지고 그 작품이 다 그림판 거 그림판 장인이세요? 손수 노가다 해서 만든 예, 저번에 TRPG 편에도 그림판으로 그러셨죠? 그림판과 PPT 직장인의 예. 필수품입니다. 뭐 일러스트 프로그램 하나라도 구매해드려야겠어요. 구매해도 쓸 줄을 몰라요. 예, 그리고 고철지근님께서 또 40캐시 후원해주신 댓글 감사합니다. 달아주셨는데요. 예, 100개 특집이 올라서 현기증이 잠시 사라졌는데 2부가 올라오면 또 현기증이 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연씨님 환영한다는 게 깜빡했다고. 네. 예, 사이버 포뮬라를 연씨님이 좋아한다고 하시니까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시네요. 했으면 좋겠어요. 예, 사이버 포뮬라 좋습니다. 저도 너무 사이버 좋아합니다. 포뮬러 말고 또 해보고 싶은 거 있어요 혹시? 사이버 포뮬러 말고 저는 그때 말한 그 아이언 리그나 아이언 리그, 네, 드래곤 아니면 슬레이어? 그쪽도 해보고 싶어요. 그거 왜 중국 드라마. 중국도 좋죠. 우리 중국 드라마. 중국은 근데 보니까 너무 분량이 많잖아요. 한 또 50편이 갑자기 떠올랐는데 3화이 2부 아, 언제? 맞다. 시즌 2? 근데 3화 2부 제가 처음 한 중간 정도까지 보다가 끊었는데 네. 좀 많이 루즈하던데요. 시즌 1보다 좀 예, 시즌 1보다 못한가? 재미없던데 솔직히. 약간 좀 네. 그래. 특히 나는 제갈량이 몰입이 너무 안 돼가지고 좀 맞아, 보다가 맞아. 지루해지긴 하더라. 그 애들이 너무 사이코 같이 나와가지고. 근데 조조- 그 애들 조실가 다 애들이. 사이코긴 해요. 실제로 사이코라서. 조실가 애들이 예, 그 조조가 조비 빠진 조회는 게. 좀 유명하잖아요, 사실. 컸어. 예. 예, 그리고 고철지근님께서 후원과 또 동시에 또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예, 100회 특집에서는 이제 수북한 머리숱을 뽐내셨다 유튜브를 보셨네요. 네, 속았구나 수북. 가르마잡의 명대사를 해줬죠. 실제로 보면 수북합니다. 예, 그리고 방송의 본질이 팟캐스트에 있음을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시네요. 네, 예, 저희도 실제로는 팟캐스트가 주력이니까요. 그렇죠. 예. 네, 절대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방코니프님께서도 유튜브 보고 와서 충격이었다고. 상상한 이미지랑 같은 분이 한 분도 없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제일 충격은 수북님 본인과 좀 닮으셨다고 해서 충격적이셨나 봐요. 그리고 술 많이 안 마시고 덕질 얘기하는 거 좀 부럽다고. 예, 저희도 술을 많이 먹진 않습니다. 예. 그리고 코코리코님께서 수북님 또 실망이 크시다고 해. 같은 불치병을 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예, 프로페시아를 연명하시는 건 같습니다. 네. 예. 나도 요새 프로페시아를 먹어야 되나 고민이 되고 있어요. 진짜요? 탈모가 오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와이프가 좀 약간 부실해지는 것 같다고. 나 머리숱 되게 많은 머리였는데 요새 아침에 드라이 하다 보면 휑한데? 이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 괜히 말린 다시마를 씹어 먹는다든가 검은콩 두유를 괜히 먹는다든가 검은 콩으로 콩국수에 먹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가락동 금호 타이거 JK님께서 100회 축하드린다고 유튜브도 잘 보고 있다고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다들 인상이 너무 좋다고 하시고 시크엔젤님이 너무 젊으시다고. 형, 그 다들 나를 조선시대 사람으로 묘사해서 그래. 개화기 시대 사람으로. 두루마기라도 뭐 입혀놓을 한복이라도 거야. 입고 있을 줄 알았어요 제가?
예, 아쉽네요. 아, 컨셉을 잘못 잡았네. 예, 영상으로 보는 독보드 차트는 또 다른 재미가 있어서 좋다고 합니다. 아, 예. 예, 많이 기대 부탁드리고요. 8분 남았어요. 예, 가락동 금호 타이까지 이키님께서 또 10,000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코리코님은 항상 또 편마다 후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하고요. 그다음 이제 드래곤볼은 친구 집에 모여서 돌아가면서 플레이한 격투 게임이 기억에 남는다고 합니다. 예, 카드 게임은 안거를 성인이 이유인데 뭐 상당히 유명하다고 하는데 진짜 그때 당시는 엄청 유명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이거 뭐 검색해보니까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 드래곤볼 Z, 예, 페미콘. 예, 진짜 유명한 작품 꼭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버스턴 헨리 방송에서 너무 많이 얘기를 해서 네. 본 것 같은. 보세요. 재밌습니다. 예. 네. 그리고 람마 2분의 1은 진짜 너무 좋아했던 작품인데 예, 애니는 별 이상 못 느꼈는데 만화책이 충격이었다고 하네요. 샴푸를 보면서 죄책감을 느낀다. 에이프스님의 어린 시절의 비범함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셨고요. 예, 저도 많이 느낍니다. 예, 그리고 크리스마스 양몽은 비디오 테이프를 가지고 저도 갖고 오셨다고 합니다. 비디오 테이프가 있구나. 이 비디오 테이프는 더빙판인가요? 아니에요. 아니겠지. 아. 근데 비디오 테이프가 지금 있어도 VHS 플레이어가 있으실까? 집에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어도 수리 잘 안 될 것 같은데 이제는. 예, 그렇죠. 그리고 그거는 또 그 읽는 게 로더가 그 클리너 같은 거 꾸준히 안 그러니까. 써주면 못 읽을 텐데. 네, 예, 그렇죠. 그리고 뭐 멤버들 대부분이 PC 게임 추억이 별로 없는 것 같다고 하시고요. 그러니까. 예, 대항해 시대는 뭐 무역으로 돈 많이 버는 걸로 경쟁했다고 하십니다. 음. 그리고 둠은 기억이 둘로 나뉘는데 예, 매뉴얼을 읽으면서 대리만족을 느꼈다고 하고 예, 플레이할 때는 또 뭐 재밌었다고 하네요. 네. 예, 근데 좀 어려우셨나 봐요. 예, 그리고 어렵긴 어렵죠. 어렸을 때. 예. 네. 예, 수봉님 옥소리 드립. 아, 그때 빵 터지긴 했는데 예. 흐름상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예,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 예, 받아줄 수 없었습니다. 그거 알아요? 옛날 옥소리 그 사운드 카드 있을 때 네. 옥소리 사운드 카드를 사면 네. 노래방 프로그램을 같이 껴줬어. 아 맞아요, 마이크도 줬어요. 네. 그래가지고 나 그거 가지고 집에서 노래 불렀었다. 노래 막 껴서 넣어가지고. 등짝 스매싱 당할 각인데 이상하네. 예, 그리고 시크엔젤님이 드디어 100회 특집 업로드가 끝났다고 예, 공지를 또 날려주셨고요. 94분씩 2개 헐. 예, 그렇죠. 좀 길었어요. 되게 길었죠. 네. 네. 전국의 둥가이들이여 내게 힘을 줘라고 하셨는데요. 없더라고 예, 별로. 예, 저희 독자들도 둥가이가 없는 걸로. 그러니까 별로 없나 봐. 홍보는 좀 자제해 주세요 이제. 예, 그리고 까미오 랑글리님께서 후원과 같이 3만 캐시나 후원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예, 엄청나다. 감사합니다. 와, 예. 고깃값이네요. 네. 그리고 포결 란투 얘기를 하십니다. 예, 람마 재밌게 했었다고. 그리고 그 후원금은 제 겁니다. 네. 아, 초현력, 기축, 태반, 경도, 약, 중력, 초보석 항법 이거 제가 맞췄어요. 예, 저도 시크님이 맞출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예. 예, 실제로 그러셨죠. 네. 예, 그리고 조이드 라이드님께서 둠의 업적을 너무 평가절하신다고. 예, 유일한 그러니까. 둠가이였습니다. 네. 아니 진짜로 두 분 다 있었다니까. 근데 조이드 라이드님은 대부분의 걸 다 하셔요. 맞아요. 예, 정말 많이 진짜 다양하게 하시는 것 같고요. 예, 특촬 고수라고 저보고, 네, 바이오맨이 진짜 전드메르 클리셰를 많이 바꿨다고 합니다. 마이티 몰핀 파워레인저 파라는 거에서 좀 실망했네요. 저는 예. 양키 레인저는 좀 별로입니다. 저는. 양키 레인저. 예, 그리고 건버스터는 이제 레트로를 시작으로 네. 뉴트로로 리스펙트, 그러니까 다이버스타 뉴트로라는 얘기죠. 네. 예, 두 개를 꼭 같이 보는 걸 추천한다고 맞아요. 하시네요. 네. 네. 두 개 꼭 같이 같이 보는 보는 걸 추천 저도 드립니다. 이게 슬래시퍼님께서 이제 아타락시아 드립에 넘어가셨다고 합니다. 후원 버튼도 눌러주셨네요. 10,000원.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대항해 시대 2는 사이가 부도를 뒤적이면서 하셨더라고요. 그렇지. 예. 이거 지도 보면서 했죠. 사실 정품 요정 아니셨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정품은 지도를 주거든요. 아니야 그래도 예. 이 상세한 지도가 안 나와서 지도책 보면서 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예. 예, 그리고 제 드립을 칭찬해 주셔서 저는 이걸 박제를 해놨습니다. 예, 그리고 조이드 라이드님께서 애니 한번 한다면 사이코패스를 추천하시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사이코패스 정도면 그 시크 형도 충분히 이게 소화해낼 수 있는 그거 아이템이라고 아니에요? 봅니다. 그 총 같은 걸 지급해 주는데 거기에 범죄 그, 위험도 이게 표시되고. 되면 예. 너 아웃 설정은 이러면, 봤어. 설정은 재밌을 것 같은데. 재밌어. 이게 시즌 3까지 아마 나왔을 거예요. 요거 한번 봐야겠다. 그리고 시즌마다 완결성도 있고 극장판도 있어서 재밌어요. 실제로 인기도 좋고 이건 추천드립니다. 한번, 넷플릭스에도 있어요? 한번 했으면 좋겠네요. 저 넷플릭스에 있다고 합니다. 저는 넷플릭스를 안 보고 봐야겠다. 다르게 봤는데. 네. 네. 예, 그리고 꼬꼬리코님께서 레트로하고 음악 하면은 브루스 브라더스. 왜? 와, 브루스 브라더스가 명작인 게 예, 진짜 이때 이 명작이라면서요. 8비트 미디로
부기, 우기, 재즈 이런 것들을 엄청 미디로 표현 되게 잘했어요. 사운드를 들어보면 되게 세련됐어. 미디 8비트 미디 같지가 않아. 네. 소리가. 예. 근데 저는 어렸을 때도 이런 병맛 컨셉을 그렇게 안 좋아했나 봐요. 그래서 그냥 잡지에서 보고 이러고 넘어갔거든요. 안티 병만. 예, 마이컴 시절에 봤습니다. 마이크 3분 남았어요. 예, 얼마 안 남았어요. 예, 본격 고철지근님께서 후원과 함께 예,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본격 아타락시아 방송 쾌락 차트. 예, 저희는 지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아타락시아 방송입니다. 예, 예, 그렇죠. 그 무슨 학파죠? 그 키레네 학파는 그냥 예 자제 좀 네. 부탁드립니다. 네. 예, 암기왕님께서 연신님이 오셔서 덕보드 차트의 스펙트럼이 더 넓어진 것 같다고. 감사해요. 넓어졌죠. 덕보드 차트 영원하라. 감사합니다. 오늘도 넓어졌습니다. 예. 오늘도. 예, 오늘도 넓어질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소년 20세기님께서 100회 방송 잘 들었다고 하시는데 댓글 처음 읽어주셨는데 뭔가 5번이나 반복해서 들으셨대요. 그리고 라디오에서 DJ가 제가 보낸 사연 읽어줄 때 기분 좋다고. 근데 나도 방송 출연하기 전에 네네. 내 댓글 읽어주고 그러면 되게 기분 좋았다. 네, 근데 이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유일하게 저희가 이제 좀 소통을 할 수 그렇죠. 있는 기회인 것 같아서 네. 이 코너는 절대 폐지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시간 제한은 네. 두지언정. 시간 제한 두지 마요. 아니야 좀 있긴 있어야 돼. 예. 2분 남았어. 예, 예. 그리고 바이오맨보다 후레시맨을 좋아하셨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네. 파이프 오러간 연주할 때 좀 무서웠대요. 네. 그리고 람마를 볼 때 체스터쿤과 참새방앗간 얘기를 하시는데 아 체스터쿵. 네, 저는 참새방앗간 그 현진영이 광고했죠. 참새가 방앗간을 지나칠 수 있나? 이거. 맞아. 기억났다. 네. 아 그거였구나. 이게 뭔가 있었는데. 맞아. 이거 진영이 형, 기억난다. 멋있어요. 네, 그리고 아타락시아를 보면서 윤리 시간에 배웠던 기억이 예, 추억 그렇죠. 보정의 방송이니까요. 그리고 타운스 32님께서 뒷북으로 이제야 슈로데 V를 시작했다고 하시는데 4차 슈퍼로봇 대전 이후 처음이면 너무 갭이 크십니다. 4차 슈로데가 언제야? 2000년대 초반인가? 중학교 때인가 초등학교 때인가? 그러면 중학교 때인 것 같은데. 네. 야. 네, 너무 오래 한 20년의 간격을 뛰어넘으셨는데 그러게요. 뭐 슈로데니까요. 재밌습니다. 음. 예, 그리고 중3 강미우님께서 진짜 중3이신가? 설마. 예, 형님들 너무 재밌게 듣고 있다고 하십니다. 진짜 누님도 중3이시면 삼촌입니다. 저희는. 형님이라고 들을 소리는 아니지. 삼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중3이면. 이모 삼촌. 예, 그리고 대전은요 개그를 좋아하시는 걸로 이게 봐서 언제적이야? 중학생이 아닌 것 아닌 같기도 것 합니다. 중학생은 아닌 걸로. 예, 중2병 강미우는 약간 패러디에서 중3 강미우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엔딩까지 가는 타이틀이 없네요. 슈로데는 항상 하셨는데 아, 예, 보통 슈로데는 주로 이렇습니다. 그렇죠. 예, 댓글은 여기까지. 25분 딱 맞죠? 아, 40초 남겼어. 아, 와, 칼 같다. 너무 입 아파요 형님. 진짜 빨리했어요. 자꾸 꾸벅 말 시켜야겠다. 전 댓글 읽고 나면 지쳐서 이제 방송은 좀 오늘 방송 끝난 것 같지. 항상 이제 저만 시키시더라고요. 다른 사람도 좀 해야 되나? 네. 다크서클 생기신 것 같아요. 갑자기 툭툭한다. 댓글 읽고 나서 다크서클. 초반에는 돌아가면서 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그랬구나.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네. 아, 제일 그러네. 재밌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니 제일 잘 읽어서 네. 그래. 맞아. 순간순간 요약을 해내잖아. 요약 장인 역시. 미리 읽고 와요. 그래서 저 댓글을 소중하게 여기는. 알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 100개 특집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희 100개 특집을 축하해 주시고 또 댓글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다들 한 마음이신 것 같아요. 네. 조마조마했다가 그래도 100이라는 게 앞에 찍히는 거 보니까 근데 진짜 근데 저희가 멸망하지 않은 1등 공신은 시크 형님이십니다. 이거는 절대 부정할 수 없어요. 네. 저도 힘들어요. 여러분 네. 많이 도와주세요. 네, 슬슬 시크 지치고 있어요. 형님, 취미생활 과격하게 하고 계시는 중이라 지금. 근데 진짜 자괴감 들었다니까 2미터널 발매해서 해야 되는데 이제 편집하고 앉아 있으려니까 손가락이 근질근질해가지고. 예. 에이 진짜. 예, 이번 둔가이 홍보는 봐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댓글도 잘 읽었고 네, 저희 이제 감사합니다. 오늘 시작을 해야 되는데 네. 오늘 주제는 윤씨님의 추천 작품입니다. 네. 윤씨님이 합류하면서 저희가 윤씨님 방송에서 하고 싶은 얘기 뭐 작품 있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 작품을 추천을 해주셨죠. 네. 자, 오늘의 작품은 주호민 작가의 신과 함께 웹툰입니다. 네, 신과 함께 오늘 해볼 텐데 윤씨님 네. 신과 함께를 추천한 이유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한테 이번에 추천할 기회를 주셨는데 사실 웹툰 중에 좋은 작품이 참 많죠. 저도 네. 좋아하는 작품도 많고 근데 사실 지금 덕보 차트에서는 웹툰을 별로 다루진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아마 저변이 짰죠. 아마 지금 이걸 청취하시는 분들도 웹툰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마 다른 것에 대한 덕질을 하시는 분이 더 많을 것 같아서 우선 많은 분들이 그래도 알 것 같은 조금 더 접근하기 쉬운 웹툰으로 먼저 한번 깔고 네, 저도 좀 너무 무난한 선택을 하셨다고 네, 생각을 했었어요. 자꾸 저한테 네. 다시 선택하라고 권하시더라고요. 2번 정도밖에 얘기 안 했어요. 진짜요? 친구와 함께 진짜요? 그거 할 거예요? 진짜요? 그래서 제가 엄청 마니아적인 작품을 좋아할 것 같다 생각하셨나 봐요. 네.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신화나 이런 걸 좀 좋아해서 그렇지. 예. 사실 이 신과 함께 작품은 전 연대할 때 안 봤어요. 아. 예. 연재할 때는 그림체를 별로 안 좋아해서 네. 네. 그, 저도 이쁜 그림체 좋아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처음에 연재할 때는 안 보다가 네. 나중에 신화 평가에 다 끝나고 우연히 봤어요. 그 전 유료로 정주행했어요. 아. 네. 그러면 이전에 조민 작가님의 작품을 아예 안 보셨던 아예 거예요? 안 봤어요. 아. 이걸 본 다음에 무한동력을 봤어요. 그러네. 아. 무한동력이 앞이거든요, 연재는. 네, 맞아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네. 그 신과 함께를 처음에 딱 보는 순간 처음에는 이제 그림이 별로 안 이쁘니까 네. 아이 뭐 이래 하다가 저도 모르게 이미 저승편 다 봤고 예, 그래서 주호민 작가의 매력인 것 같아요. 쭉쭉 읽히죠. 맞아요. 쭉쭉 읽히고 쉬운 네. 만화를 그리시는 네. 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쉽게 읽혀요, 진짜.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림체를 보면 뭐 이렇게 그림을 화려하게 잘 그리시는 분은 아니라서 네. 막 이렇게 빠져드는 그런 느낌은 아닌데 예, 아. 약간 몰입감이 좀 떨어지는 네, 느낌이죠. 맞아요. 근데 남의 이거 얘기 보듯이. 근데 좀 정감 있는 그림체긴 해요. 맞아요. 약간 그 칼럼 그림체가- 같아요. 신문 칼럼. 아. 신문 칼럼 같은 못 느낌. 그렸다기보다는 좀 귀엽고 단순하다? 네, 그런 단순한 쪽에 것 더 같아요. 가깝은 맞아요. 것 같아요. 못 그리기도 하지만 그게 네. 보이기에는 그렇게 보여요. 음. 네. 약간 좀 뭐랄까 제준 것 일부러 심플하게 그린 것 같은. 근데 신기한 게 웹툰 그 고전 3대장이라고 하면은 음. 강풀하고 조민 씨가 있고 어. 그다음에 그와 친한 그 3대장은 아니지만 침착맨 침착맨. 있잖아요. 다못 그려. 세 명 다 세명 다 그림은 그 싸우게. 그림체가. 아니 근데 이말년 씨는 음. 그림이 나는 되게 잘 그린다고 생각했거든. 이말년 씨 그림. 근데 실제로 잘 그린 그림 잘 그리셨던데. 잘 그리는 네. 것도 잘 그리고 나는 그 만화 그림체도 되게 독특하고 자기만의 개성은 그 넘치잖아요, 진짜. 페이소스가 있어서 되게 좋은데 이 강풀 씨하고 조민 씨의 그림체는 뭐랄까 비슷하면서 약간 좀 다른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강풀 작가님의 그 타이밍을 봤을 때 우리가 그렇게 방송에서도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가지고 오히려 좀 많이 나갔지만 보면서는 야 되게 못 그린다 생각했고 본인도 이렇게 못 그린다 생각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근데도 여전히 못 그린다는 느낌이 좀 있어. 근데 주호민 작가 걸 보면은 비슷하잖아요. 특히 그 강풀 네. 초기 작품이랑 되게 비슷하잖아. 근데 약간 좀 다른 느낌이 일부러 그렇게 그린 것 같은 느낌? 약간? 그러면서 뭐랄까 강풀 작가님 만화보다는 조금 더 잘 읽혀요. 그림이. 눈에 잘 들어오는 편이야. 그러니까 뭐 그래도. 행동이나 네, 묘사나 맞아요. 이런 게 더 이해하기가 쉽다는 뭘 하는지는 알 것 직관적이라는 같아. 말씀. 등장인물들이 네. 뭘 하는지는 알 것 같아. 저도 무슨 설명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꽤 괜찮는데 근데 그 뭐랄까 발전이 없는 부분은 좀 실망스럽긴 하더라고요. 최근 작품에서도 좋아지지 않는 거는 제 생각에는 네. 전투신을 못 그려서 그런 것 같아요. 액션을 너무 못 네, 그려. 전투신을 그냥 자기도 못 그리는 걸 아는데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그렇기도 한데 어. 본인이 전투씬 있는 만화를 잘 안 그리시잖아요. 근데 이번에 빙탕으로는 빙탕으로는 요괴 그- 네. 퇴치라서 많이 나와야 되더라고요. 아. 근데 확실히 빙탕으로에서도 그 단점이 좀 많이 드러나긴 해요. 네. 오히려 이게 신과 함께 보다. 네. 그러니까 신과 함께 같은 데서는 주인공들이 무슨 행동을 하는지만 알게 돼도 상관없이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중간에 싸움 장면이나 이런 걸 보면 이게 싸운 건지 뭔 건지 잘 이렇게 그런 부분이 좀 약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네. 저는 이 신과 함께에서의 그 그림체에서 그 색감이 저는 좋더라고요. 아, 저도 색감은 좋아. 색감은 진짜 좋은 맞아. 것 네, 같아요. 특히 그 배경을 되게 단순하게 칠해놨는데도 그 분위기에 잘 어울리는 색감을 잘 골라놔가지고 네. 맞아요. 특히 어. 옷 같은 거 고전 복식 맞아요, 맞아요, 색감이 맞아요. 되게 음, 좋아요. 그 그런 되게 것도 촌스러워지기 되게 쉬운 색감인데도 네, 예쁘게 잘
그리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캐릭터 디자인도 저는 약간 고전 만화틱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전 좋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다 똑같이 생기진 않았어. 최소한 개성 있고. 저는 덕춘이 디자인이 좋더라고요. 아 맞아. 나 너무 귀여워. 귀여워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는. 어디서 떨어졌을 때 탁 안겼을 때 땅바닥 이렇게 쳐다보는 표정이 너무 귀여워. 신과 함께 일본판 있는 거 아세요? 네, 맞아요. 네, 잠깐. 일본판에서 덕춘이 아예 여자로 나와요. 아예 중국판도 있어요. 아 아예. 진짜요? 네, 근데 되게 웃긴 게 이분이 그림을 못 그린다고 중국이나 일본도 생각을 하나 봐요. 다 작가를 다시 그리더라고요. 맞아. 스토리는 로컬라이징 안 해도 되는데 그림은 다시 하자 이렇게 아니, 그 일본판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게 하더라고요. 예. 스토리도 그렇고 현지화도 안 시켰어. 한국식 이름에 한국식 지명에 한국 이야기가 다 그림만 다시 나오는데 그려? 그림만 다시 그렸어. 심지어는 일본 작가가 만든 오리지널 캐릭터도 들어갔는데 그 캐릭터도 일본인이 아니라 한국인인데 여자의 자존심 예. 그림은 싹 다 다시 그렸어. 그림 되게 그림을 좋아요. 그 그림. 너무 잘 그렸어. 비교되게. 좀 비교돼서. 예. 아, 근데 역시 근데 원화 창작은 원작이 중요한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이 뭐랄까 지금 한 얘기들이 어떻게 보면 신과 함께라는 작품에 대한 첫인상 같아요. 이런 것들이 첫인상이 있었죠. 이런 첫인상이 있었고 요거에 대해서 한번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오늘 해보려고 하는데 요런 색다른 시도라고 할까요? 좀 약간 좀 다른 색다른 시도인데 최근에 저희가 방송을 하면서 한 작품을 놓고 방송을 할 때는 그거에 대해서 누군가가 개요 설명을 쭉 하면 각자 장단점 같은 거 쭉 얘기하고 점수 매기고 끝났었잖아요. 네. 근데 오늘은 이게 3부작이기도 하고 저승편, 이승편, 신화편 3부작이기도 하고 그래서 편별로 어떤 스토리였는지 얘기해보고 각각 우리가 예전에 각 작품마다 각자 가져온 거에 대한 작품마다 점수 매기듯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번씩 하고 또 넘어가고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볼까 싶습니다. 근데 오늘 작품은 어쨌든 신과 함께는 우리 윤씨님이 가져오신 작품이니까 이 스토리 소개는 윤씨님이 해주시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먼저 저승편 제일 첫 편이죠. 네. 1부 저승편부터 한번 이야기 스토리 계열 한번 쭉 듣고 각자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스토리가 길어지면 지루하니까 네. 제가 최대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 다른 분들께서 덧붙여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네. 네. 우선 저승편은 아마 모든 분들한테 가장 유명하고 제가 보기에도 세 편 중에 가장 재밌는 편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2010년에 완결이 되었고 여긴 주인공 김자홍이라는 평범한 대한민국 회사원이 회식 많이 해서 술을 많이 먹어서 간 손상으로 사망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되게 조심스러운 거 아니야? 사실 노무사들이나 그 회사에선 다르게 주장할 텐데 산재 처리 안 해줄 것 같은데. 산재 처리 안 해줄 안 텐데, 해줬을 이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통 불교에서 49제라고 부르죠. 그 49일 동안 저승에서 재판을 받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49라고 안 하고 4구제라고 네. 하죠. 네, 4구제, 49제. 저는 원래 아, 그래? 불교였는데 49제라고도 49제라고 네, 저희 예, 그래서 49제라고 합니다. 그렇구나. 내가 잘 몰라서. 네. 예. 그래서 주인공은 사실 김자홍이지만 이 이야기를 가장 주도적으로 끌어가는 거는 변호를 맡은 진기한. 국선 변호사 진기한이라는 인물이고요. 이 변호사의 뛰어난 위기대처 능력과 언변으로 7개의 지옥을 무사히 넘기고 마지막 6개의 저승문에 다다를 수 있게 되는 것이 큰 줄거리입니다. 예. 그 저승편에서는 저승의 49일간의 재판 이야기가 가장 큰 줄거리인데 한 가지 이야기 줄기가 더 있어요. 아, 네, 그렇죠. 맞아요. 예. 네. 판초를 네. 두른 악령인 유성현 이야기인데 이 유령은 억울하게 암매장당한 군인의 유령을 저승차사들이 시체도 찾아주고 사연도 어느 정도 풀어주면서 나중에 큰 이야기 줄기와 만나게 되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근데 신과 함께 영화에서는 이거를 메인 스토리로 썼죠. 아, 그래요? 섞어놨죠. 네. 이게 네. 원래는 이야기가 완전 분리되어 있는데 그쵸. 그거를 같은 가족으로 만들어 버렸죠. 영화를 맞아요. 안 봐가지고. 저도 안 보고. 뭐 영화도 꽤 뭐. 재밌습니다. 저는 영화보다는 웹툰이 낫더라고요. 웹툰이 저도 네. 훨씬 웹툰 나은데 본 사람 다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네. 각각 따로 보면 그냥, 뭐 그냥 다른 나쁘지 작품으로 않은 생각하고 것 보라 같아요. 그러더라고. 예, 그리고 또 영화는 주인공이 또 너무 젊은 나이로 나오고 맞아요. 그래서 주인공이 병사면 젊게 나와야지. 22살, 1살일 텐데. 아니요. 그 어. 김자춘 씨, 자춘 씨 자춘 씨. 맞나? 자홍, 자홍. 자춘 씨. 아, 덕춘이랑 섞인 것 같아요. 자홍 씨. 덕춘이 너무 팬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덕춘이 좋습니다.
워낙 저승편은 이게 부가적으로 붙는 내용이 많아서 줄기로 치자면 이렇고 그냥 추가적으로 7개 지역이 어떤 지옥인지만 살짝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네. 그 7개 지역은 도산지옥, 화탕지옥, 한빙지옥, 검수지옥, 발설지옥, 독사지옥, 거해지옥 이렇게 있는데요. 이제 각 지역마다 이제 뭐랄까 대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분들이 계시죠. 판관. 예. 저는 맨 처음에 이게 저승편만 봤을 때 가장 신기했던 게 우리가 아는 건 염라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왜 이렇게 대왕이 많지 생각했는데 이건 나중에 신화편 보고 알았어요. 왜 염라가 가장 유명한지. 예. 그건 나중에 이제 신화편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 6개 문은 이제 천계, 인간계, 축산계, 아기계, 수락계, 지옥계로 가는 문이고 네. 주인공인 김자홍은 인간계를 선택한 걸로 묘사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한 가지 이제 의문이 드는 건 지옥은 10개인데 왜 7개만 거치는가? 근데 49일 동안은 7개만 거치게 되어 있어요. 그 나중에 이것조차 넘지 못하는 그런 이제 아주 나쁜 짓을 많이 하신 분들은 예. 3개 지옥을 더 거치게 되는 거죠. 2로 넘어가죠. 예. 네. 100일째 철상지옥, 1년째 풍도지옥, 3년째 흑암지옥을 거쳐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3년장이 있는 건가 싶기도 해요. 맞아요. 네. 네. 그렇게 엮여 있는 거죠. 네. 네. 저 본격 불교 방송 같은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약간 다 섞여 있어. 무속 신앙이랑 불교랑 도교. 맞아요. 유교도 섞여 있고 도교도 섞여 있고. 전좀 약간 궁금한 게 있었는데 저희 그 지옥이 10개 있고 사구자고 이런 게 우리나라만의 문화예요? 중국이나 일본에도 비슷한 이제 지옥이라는 건 있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누는 건 많이 다르다고 들었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보면 로컬라이징된 그런 로컬라이징이죠. 한국 무속에 네. 가까운 네. 거. 그러니까 이게 부모 3년장을 한다는 거는 사실 유교적인 문화의 잔재인데 예. 사구제는 굉장히 무속 신앙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거고 그 3년 재판이나 사구제 이런 거를 엮인 게 이제 그 우리나라 이제 전래 무속이랑 유교적인 전통이랑 거기서 얘기하는 규칙이랑 이런 것들이 다 짬뽕이 된 거지. 그래서 사람들한테 야 3년 동안 너 부모상 3년 치러야 돼라고 얘기할 때 유교적인 규칙도 얘기하지만 지옥에서 3년 동안 네 부모님이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게끔 다 섞인 거죠. 근데 부모 3년장은 그럼 부모가 3년 굉장히 나쁜 사람이라서 3년째 분명히 지옥을 갈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건가? 후반기 지옥 가면 되게 힘든 거잖아요. 이게 전형적인 건데 이 현상이 먼저 있고 설명하기 위해서 신화와 설화가 뒤에 붙은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파고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따지면 우리 신화편에서 할 얘기 하나도 없어. 다 엉망이야. 씨 설정이 다 빵꾸야. 맞아요. 6개 문에도 지금 지옥문이 있는데 이미 지옥 거쳐왔는데 지옥문이 있어요. 아니 그리고 환생이라는 게 사실 말이 되려면 기억을 가지고 가야 척한 일도 많이 하고 리셋돼서 다시 태어나면 또 나쁜 짓 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개연성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거를 결론을 에다가 이제 맞춰가지고 그런 이야기들이 만들어진 거에 가깝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설정을 파고들 만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거의 전래동화라고 봐야지 뭐. 그렇기도 하고 이런 지옥이 고통스럽고 괴롭다는 건 그만큼 현실에서 착하게 잘 살아라라는 사실은 그렇죠. 좀 네, 교훈적인 교훈이지 얘기니까 다. 네. 동화지. 재밌게 동화. 보는 거죠. 재밌게 받아들이는 거죠. 설명은 여기까지만 하고 사실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워낙 이야기가 많은 편이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뭐 네. 조금 덧붙이자면 저는 이 두 가지 이야기가 같이 진행되는 게 좋았는데 하나 근데 뒤에 가서는 좀 엮일 줄 알았는데 엔딩 씬 한 장면 딱 빼고서는 하나도 안 맞아요. 엮여가지고 기대는 했는데 약간 좀 그건 좀 아쉬웠어요. 저는 안 엮여서 또 좋던데. 저도 안 엮인 안 편이에요. 엮인 게 일단 이야기 자체의 완성도는 네. 좋긴 했어요. 네. 네, 둘 다. 그래서 원기의 이야기와 그 저승에서의 재판 이야기 두 가지가 꼬여서 같이 돌아가지만 서로 독립적인 이야기를 네. 다루고 있다. 이런 작품이었죠. 누구부터 한번 말씀을 해볼까요? 우리 꾸벅님부터 먼저 얘기해 볼까요? 예, 근데 저는 조민 작가를 사실 짬부터 봤어요. 그러니까 거의 음. 초창기부터 봤죠. 그때는 뭐 대학원 시절이라서 시간이 많아서 웹툰을 거의 다 봤습니다. 대학원 때 시간이 많았다니. 아침에 충격적이다. 아니 어차피 퇴근이 늦으니까 아, 그치, 그치. 아침에는 여유롭게 모든 웹툰을 다 완주를 한 다음에 일상이 시작되는 맞아. 거죠. 일상은 네. 11시 네. 이전에 시작되지 않아. 아 근데 제가 이제 잠깐 미국에도 잠깐 있었는데 어. 그때 있던 그 박사 미국에서 같이 박사하던 형도 아침에 웹툰을 딱 정주행하고 시작하시더라고요. 그거는 한국 대학원생들이라면 어쩔 수 없는 그런 미국 기본 대학생도 똑같을 거야. 대학원생 기본 스킬입니다. 똑같을 거야. 네, 그렇죠.
예, 그리고 근데 사실 이제 주호민 작가는 제가 짬에서는 그렇게 재밌게 안 봤는데 무한동력 때부터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맞아요. 무한동력의 이야기가 저는 너무 좋았어요. 진짜 네. 괜찮았어요. 네, 무한동력. 뭔가 좀 철학적이면서도 쉽게 뭐 좋은 얘기를 해주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서 좀 재밌게 봤는데 그 기조를 그 신과 함께도 이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약간 인간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그냥 되게 불편함 없이 기분 좋게 볼 수 음. 있는 그런 작품이어서 음. 진짜 재밌게 봤고요. 특히 저승편은 얘기 자체가 약간 그렇잖아요. 이렇게 착하게 살아야 너 나중에 지옥 가서 그 얘기잖아요. 사실. 결국 그 얘기지. 결국 그 얘기지. 네. 예, 그래서 그냥 진짜 재밌게 봤어요. 그리고 뭐 네. 아까 앞에서도 저희들이 얘기했듯이 되게 쉽게 읽히는 작품이라는 게 너무 편한 점이었고 저는 실제로 연재되는 당시에 라이브로 계속 봐서 굉장히 길었던 작품으로 또 기억해요. 연재 기간이 좀 저도. 많이 길었거든요. 아 그랬겠구나. 근데 제가 이걸 나중에 이제 댓글 같은 걸 봤는데 네. 연재 기간에 보신 분들 중에 댓글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전 한 번 해봤으니까 못 느꼈는데 루즈하다. 네, 네.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정말 그랬나요? 네, 저는 저승편은 좀 나았거든요. 네. 저승편은 이야기 전개가 빠른 편이에요. 맞아. 지옥이 맞아. 많다 보니까. 지옥도 근데 많고 이야기도 두 개고. 이승편은 좀 루즈했어요. 네, 저도 이승편보다 안 봤어요. 예, 이승편 루즈했고 지루해지더라 중간에. 신화편은 또 다시 템포가 좋아져서 신화편도 맞아, 재밌게 맞아. 근데 봤어요. 신화편 사실 옴니버스에 가까워서. 네. 네. 단편으로 구성되어 단편이라. 있으니까. 네, 저는 웹툰은 옴니버스식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나도 웹툰이라는 네. 매체 자체가 잘 네. 어울리는 것 같아 네. 거기에. 그랬었습니다. 네. 그래서 점수는요? 벌써 점수 매기? 저승편 점수 줘야지. 예, 저는 100점 저승편에 만점. 대해서는 100점 만점에 90점을 주고 싶어요. 오, 90점. 너무 후회해요. 우와. 솔직히 예, 뭐 다른 분들이 다 주장해 주셨던 이제 그림 면에서는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점수는 깎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따뜻하고 해피엔딩을 너무 좋아해서 착한 사람이 잘 되는 이야기를 좋아해요. 아 저도 그런 거 좋아해요. 아. 맞아요. 예, 착하게 사는 사람이 뭐 어떤 형식으로든 보상받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맞지.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좋습니다. 네. 에이스님은 어때요? 저는 이상하게 저는 이거 볼 때 그림 못 그린다는 생각 진짜 한 번도 안 하고 봤거든요. 본인의 그 취향이 확실히 있어. 그런가 봐요. 포인트가 있어. 저는 귀엽고 그냥 그리고 귀엽긴 해. 내용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약간 내용이랑 잘 전래동화 같은 얘기니까 그 약간 뭐랄까 투박하고 좀 그런 동글동글한 그림체가 우리나라 정서에 잘 맞는 뭔가 네 그런 작품 정사랑 좀 잘 맞는 네, 것 같아요. 네, 맞아 네. 작품의 정서. 네. 네. 그리고 일단 색감이 예뻐서 아, 색감이 그런 좋아요. 것도 있는 잘 거고. 근데 네. 색감에 좀 민감하신 것 같아요. 예전에 그 김열의 칼날 얘기할 때 아. 수봉님 그림이 더럽다고 싫어하는데 에이스님은 그림이 좋다고 했거든요. 근데 김열의 칼날도 색감이 좀 괜찮은 편이고 맞아요. 그림이 개성적이에요. 네, 맞아요. 그림 이게 예쁜데. 그런 거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뭐 디테일이거나 사실적인 그림보다는 맞아요. 좀 그런 개성 거. 있고 그런 그림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렇고 저도 정말 너무너무 재밌게 봤고 이번에도 진짜 다시 읽는데 정말 빨리 넘어가더라고요. 저승편은 맞아요. 진짜 재밌죠. 네, 진짜. 제일 재밌어요. 네. 그리고 캐릭터가 되게 그림체도 단순하고 설정도 이제 좀 어찌 보면 단순한데도 이제 개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구별이 되고 네 그런 면이 좋았고 네. 확실히 이렇게 뭐랄까 전통적인 소재를 그냥 그대로 했으면은 오히려 좀 안 넘어가는 부분이 있었을 텐데 맞아. 현대적인 그 배경에 넣고 좀 그 부분에서 오는 그 괴리감에서 약간 좀 유머러스해지잖아요. 좀 재밌고 그런 게 있으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저승의 근대화. 아, 그러니까 네, 네. 앵거슨 시스템을 군대화한 그런 부분이 네 그럼 재밌었어요. 재밌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지하철 타고 페이지가 가고. 확확 넘어갈 수 있는 대화역에서 그 거기 계속 일산 나와. 주호민 작가 일산 살았었나? 그런 그럴 것 거예요. 같아요. 제가 알기로도. 그렇구나. 아니 계속 동네 지역이 나오니까 되게 익숙한 거야. 고봉산이면 우리 집 바로 옆에 있는 산이 고봉산이거든. 네. 그 꼭대기 철탑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나이든 그 저승사자들 그 인력 부족하다고 와가지고 일할 맞아. 때 과거 회상하면 야 누구 문항신하고 싸워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잖아. 아, 이 양반 네, 그 모임 좀 나와서 얘기 좀 하라고. 등산 모임 좀 나와가지고 얘기 좀 하지 그랬어 이런 게 굉장히 그런 설정이 소소하게 재밌더라고요. 맞아, 맞아. 재밌더라.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작품 자체는 되게 진중하고 무거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것과 결합하면서 아. 좀 더 페이지를 빨리빨리 넘어가고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었던 것 같고요. 주 작가님 자체가 너무 진지하게 그림을 그 작품을 못 그리는 것 같던데 맞아요. 모든 작품이 다 비슷한 톤이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런 톤이
뭐 잘 맞는 것 같아요. 웹툰이라는 네, 맞아요, 맞아요. 매체 특성상 네, 그림체랑도 잘 맞고요. 그 그림체 진지했으면 못 그렸다 생각했을 것 같아요. 맞아 그런 거 맞아. 있어. 그 강풀의 감성이 그럴 수도 있어요. 아, 강풀 얘기는 그럴 기본적으로는 수 있네. 완전 극화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그쵸. 그러니까 그렇죠. 점점 그림체도 극화로 진행해가는 네. 본인이 만든 네. 스토리에 잘 어울리는 그림체가 극화체니까 그렇게 발전해가는데 확실히 주모인 작가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전 좀 아쉬웠던 점이 캐릭터들이 그러니까 그런 저승 쪽 사람들 말고 이제 진짜 사람들 뭐 김자웅이나 그 군인 청년이나 보면은 너무 단순한 것 같은 너무 맞아요. 너무 전형적이라는 맞아요. 그게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분명히 인간적이고 뭔가 공감해야 되는 사람이고 정말 슬프고 그런 사연이긴 한데 이게 너무 뻔하달까 너무 뻔한 얘기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공감이 잘 안 가는 거예요. 좀 더 디테일하게 이 사람이 진짜 살아있는 사람으로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면이 좀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김자홍 씨도 이제 정말 그냥 우리 세대를 살아가는 그냥 평범하고 정말 현실적인 불쌍하지만 착한 평범한 사람이긴 한데 그 자체가 너무 뻔한 거예요. 아주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한 사람의 인생이 항상 드라마처럼 이렇게 극적일 수는 없는데 그 사람이 저승에서 재판받으면서 하는 얘기나 어떤 나오는 에피소드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뭐랄까 너무 평면적이야. 네, 그래서 더 재미없는 인생처럼 느껴지는 그런 효과도 있으면서 동시에 되게 단순한 인물들이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부모님이나 어머니와의 관계도 그렇고 이게 당연히 사실적이 그렇긴 한데 그래도 좀 너무 전형적이라는 그런 그러니까 그 이미지가 너무 저는 남는 거예요. 파괴와 혁신을 좋아하는구나. 아니 꼭 이게 역시 달라진 친구는 맞네요. 친구 맞아. 아니 이게 달라질 필요는 없. 네. 그 캐릭터 자체는 그대로 가도 되는데 좀 디테일이랄까 좀 이 사람들이 진짜 사람 같은 좀 더 좀 더 실제 사람에서 좀 따올 수 있는 그런 디테일들 맞아. 있잖아요. 그런 게 조금 들어갔으면 좀 더 이 사람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을 텐데 너무 전형적으로 이제 평범한 설정만 갖고 딱 나온 그런 캐릭터 같아서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렇죠. 그 사람만의 특징적인 개성적인 뭐랄까 이런 게 하나라도 좀 있었으면. 네, 그런 게 너무 그러니까 에이스는 실제로도 몰입할 수 있는 인간적인 면모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너무 그런 것 같아요. 1차원적인 캐릭터다. 그러니까 디테일이 단면적이다. 조금 더 네. 예를 들어 뭐 김장홍이 뭐 삶은 그렇게 평범했지만 되게 뭐 독특한 취미를 가지고 있었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약간 네. 그 사람의 캐릭터를 조금 더 살려줄 수 있는 디테일. 그렇기도 하고 그런 게 너무 또 막 선하다기보다는 자기 잘못한 것도 확실히 있고 뭐 이제 그건 건 사실 뭐 환경적인거나 자기의 뭐 그런 생각도 있고 약간 너무 단순하다는 거예요. 진짜 단순한 얘기는. 것 예. 같아. 그리고 특히 그 군인과 그 어머니 그것도 그것도 정말 슬픈 얘기고 정말 그런 사연들이 실제로 많고 그런 건 알고 있는데 그치만 조금만 더 예를 들어 뭐 어머니의 얘기도 조금 이 사람을 추억할 때 약간 이 사람만이 갖고 있었을 것 같은 그런 특징을 더 추억한다거나 이런 거 너무 있잖아요. 전형적인 캐릭터라는 거지. 네. 약간만 그 더. 비극의 굉장히 비극적인 엄마의 역할에 그냥 충실하지 네. 그 엄마가 살아있는 사람처럼 뭔가 자기의 기억을 가지고 있거나 자기만의 독특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거나 이런 그렇지. 디테일이 없으니까. 네. 근데 그런 거는 넣기가 이렇게 분량이 많은 것도 아닌데 약간의 특징들, 디테일들만 조금만 맞아. 더 넣어줬으면 좀 그러니까 약간 좋았을 것 소품처럼 같아요. 느껴지는 네. 거야. 이야기 맞아요, 주인공이 맞아요. 아니라. 네. 뭐 무슨 느낌인지 정확히 알겠어 내가. 맞아. 그게 아쉬웠어요. 그래서 점수는요? 점수는 저도 이제 연재될 때 정말 재밌게 봤거든요. 어, 다시 봐도 정말 재밌고 80점 드리겠습니다. 80점. 그래 아직 흥분을 안 했어. 저도 잠깐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저승편을 딱 보고 나서 감탄했어요. 어떤 부분에서 감탄했냐면 이게 어떤 나라의 사람이든 특히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이잖아요. 아직은 단일 민족이고 단일 문화권이잖아요. 한국인이라면 어려서부터 듣고 자라온 게 있어서 아주 디테일하게는 내용을 몰라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명칭은 몰라도 감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낯설지 않죠. 염라대왕이라든지 나중에 어디 가면 지옥 간다. 지옥 간다라든지 지옥 가서 다 먹어야 된다 뭐 그런. 맞아. 지옥 가면 다 먹어야 된다. 개 많이 들렸어요. 너 지옥 가서 이거 다 먹어야 돼. 그래서 제가 살이 쪘습니다. 똥통에 튀겨 죽인대 막 이런 거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통의 우리 한국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정서들이 있단 말이에요. 특히 동아시아에서 이 지옥과 천상에 대한 극락에 대한 이야기는 불교의 문화, 무속의 문화 또 도교적인 것들 다 짬뽕돼서 다 각각 다 있는데 그 와중에서도 한국 설화들은 또 따로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그 뉘앙스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지게 되면 거기에 따른 문화적인 양심이라는 게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 문화권에서는 되게 양심에 꺼리 끼는 짓인데 다른 문화권에서는 그게 당연한 거야. 문화적 상식 같은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양심이 인간 보편적인 양심도 있겠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그 문화권에서 독특하게 더 크게 작용하는 양심들이 있단 말이죠. 대표적인 게 효심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부모에 대한 어떤 애틋한 사랑이라거나 모든 자식들이 클 때까지는 부모님에 대한 그 소중함을 모른다. 이런 것들은 모든 문화에서 공통적으로 나오지만 그렇죠. 효심, 효도 이걸로 들어가면 우리나라 사람만의 독특한 뭔가에 그게 있단 말이에요. 효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좀 더 가중치가 높죠. 가중치도 높고. 동양권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듣던 얘기들 그런 거 많잖아요. 막 고려장 얘기. 유교 문화권 거라든지. 자체가 이 아버지나 부모님에 대한 공경이 부모를 베이스이기 공경해서 뭐 때문에. 공양에 네, 네. 공양이 아니지. 부모님을 공양하면 갖다 바치는 거야. 공경. 공경. 봉양. 봉양이죠, 그리고 봉양이죠, 봉양. 공양 맞죠, 아. 공양.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그 뿌리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굉장히 잘 자극하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런 이야기들 전통적인 문화적 양심을 건드리는 얘기들을 체질적으로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되게 뼛속 깊이 반골 기질이 있어가지고 좀 삐뚤어졌어, 사람이. 좀 삐뚤어졌어. 그래서 당연하게 너 이거 해야 돼라는 말 들으면 내가 왜? 내가 먼저 나오는 사람인데 확실히 내가 나이를 먹었다는 것도 느껴지는 게 이게 저는 연재 당시 본 게 아니라 최근에 단행본으로 봤잖아요. 근데 특히 이 한빙지옥 송제대학 앞에 가가지고 부모 가슴에 못 박은 엑스레이를 찍어서 보여주는데 맞아, 기억에 많이 남아. 그게 맞아요. 설정상으로 두 번 생각해 보면 아니 뭐 그러면은 이 반대의 경우는 지들이 명부에 다 몇 살까지 살 거라고 정해놓고서는 부모보다 먼저 죽었다고 불효라 그러는 건 도대체 무슨 짓이야? 뭐 이런 생각이. 그렇죠. 아 그러네. 이게 그러네. 시스템을 보면 좀 특히 불합리한 게 많아요. 이 맞아. 네, 그 첫 번째 재판에서 막 피곤하다고 통과 이런 거는 솔직히 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우리는 공통적으로 그런 걸 느낄 거예요. 우리가 이 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그 부모 못에 박는다라는 관용구에 되게 익숙한 문화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점들을 되게 잘 건드리는데 맞아요. 그것들을 너무 고루하지 않게 아까 맞아요. 예수님 맞아요. 얘기한 것처럼 지옥의 근대와 근대화. 이런 설정들을 갖다 붙여가지고 특히 이제 재판이라고 하는 거에 판검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변호사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 붙여가지고 되게 재밌게 잘 풀어내서 재밌었어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우리가 이제 뭐 비판적으로 보기보다는 좀 전래동화의 연속 그냥 이런 권선징악적인 얘기 또 이렇게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그냥 좀 통속적인 그런 전래동화 같은 거의 연장선상으로 봐야지 뭐 굉장히 극적이고 드라마틱하고 현대의 무슨 문학작품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재밌었고 특히 그 설정들이 현대화시킨 것도 재밌었지만 원래 그 원전이 다 우리나라 무속 전래동화나 이런 데서 나왔던 부분들이라서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문화에서의 전래동화나 신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해줬다라는 점도 저는 굉장히 맞아요. 장점인 것 같아요. 평소 같으면 그냥 그 무의식에 남기고 넘어갔을 이야기인데 관심이 좀 가더라고요. 거기다 특히 장점인 건 원기의 이야기하고 이 재판 이야기가 접점이 크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를 같이 엮어서 만들어서 드라마가 재판 얘기만 계속했으면 맞아 맞아. 좀 잔소리 한 다음에 그래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 누가 모르냐 이러고 넘어갔을 텐데 반골기질 확 올라왔을 텐데 이 중간에 원기 얘기가 같이 엮이니까 이 두 스토리가 어떻게 엮일지 희석시켜줬구나. 이 고민 떡밥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특히 원기 얘기는 군대 갔다 온 남자라면 진짜 아마 되게 많이 공감을 했을 거예요. 저는 그 얘가 생매장이죠. 그러니까 생매장 당해서 하루 동안 땅속에 살아 있었던 얘기 그 장면에서 피가 여기까지 촉붙이면서 눈물이 막 나는데 이게 있을 법한 얘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요. 우리는 근데 군대 안 갔다 왔어도 그 정도는 공감할 수 있어요. 나는 2년간 거기 있었다라는 게 내가 그 환경에 있었고 나도 당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군대에서 만났던 여러 인간 군상들이 있잖아요. 그 보면은 여기서 나온 수대장만큼 그렇게 나쁜 놈은 아니지만 진짜 온갖 놈들을 다 만난단 말이에요. 전국 팔찌에서 진짜 이 계층별 이런 것들을 상관없이 좀 사람들 모아놨기 때문에 내가 평소 같았으면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도 거기서 다 만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와 너무 그랬는데 근데 지나고 나서 좀 밋밋하다고 느끼는 건 아까 예수님 얘기한 것처럼 그런 디테일들 인물들이 너무 평범하다. 그리고 그게 특히 저는 그게 좀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 엄마가 너무 소품 같다라는 그쵸. 게 이 아들이 병장인데 엄마가 너무 늙었어. 완전 할머니야. 좀 늦게 나오셨어요. 애가 22살인데 고생을 좀 이 많이 정도 하셔가지고. 백발이 되셨을 그러네. 정도면 애를 40 넘어서 낳았다는 얘긴데. 또 그렇고 이 어. 집이 지금 어머니 홀어머니가 키우시고 어. 또 어머니가 원래부터 되게 불우한 환경이었을 걸로 어. 추측이 돼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그러려니 할 수도 근데 그런 거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이야기가 정말 살아있는 생생한 인물들을 고민한 게 아니라 맞아요. 이 이야기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소품처럼 엄마를 갖다 그거는 썼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음. 그 부분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조금 아쉬웠어요. 그게 좀 아쉽다 보니까 기왕 저승의 근대와 같은 설정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갖다 쓸 거면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들을 신경을 써서 그 최소한 이야기의 설정 같은 것들은 좀 납득이 가게끔 조금 더 세계관을 완성시켰으면 어땠을까. 대표적으로 업관 같은 데 지나면 손발 다 잘렸는데 그 다음 재판 가보면 얘만 손발이 붙어 있어야 재판관이 야 너 왜 손발 붙어 있어 이렇게 놀라는 게 말이 되는데 뒤에 보고 있는 사람은 손발 다 있어. 맞아요. 그래서 그러네. 이거는 찾아보니까 인터뷰에서 주호민이 인정했더라고요. 손발 잘린 걸 다 그리기 귀찮아가지고 그냥 다 붙여놨다고. 근데 이런 디테일들을 조금만 더 신경 썼었으면 훨씬 더 재밌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90점을 주고 싶었는데 네. 85점으로 5점 깎았습니다. 그림과 와. 이런 설정 때문에. 꽤 높아요. 많이 근데 후한데. 진짜 재밌었어요. 네, 저는 맞아요. 재밌게 봤어요, 진짜. 네, 예, 그 85점이요. 네 85점입니다. 연신님도 점수는 매기셨죠? 네, 점수는 주셔야죠, 윤신님도. 근데 방금 전에 이제 두 분이 말씀해주신 그런 주인공이나 이제 엄마의 그런 평면적인 모습이 저는 그분들이 굉장히 입체적인 인물이었으면 이해가 좀 더 지저분했을 것 같아요. 아, 그랬을 수도 있겠다. 네. 맞아요. 왜냐하면 이야기가 이승편은 단순하지만 저승편은 워낙 이야기가 많아요. 근데 여기에 김자홍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입체적인 인물이어서 뭐 진짜 뭐 좋은 일도 많이 했지만 뭐 이런 나쁜 일도 했어 하면 저승 하나 넘어갈 게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저승문 하나 네. 넘어가기가. 만약에 원귀 이야기가 없었으면 그렇게 갔어야 되는 게 맞고. 맞아요. 그건 맞아요. 원귀 이야기까지 있으니까 좀 단순화시킨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저도 저승편에서 평은 좀 연신님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너무 입체적으로 만들었으면 이야기가 지저분해졌을 것 같아요. 워낙 등장인물도 네. 많고 이제 이야기도 복잡하고 하니까 김자홍이 더 단순해진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살아가는데 김자홍 같은 인물이 제일 많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뭐 크게 잘못 뭐 살인 같은 거 안 하고 크게 잘못 안 했는데 뭐 지옥을 가야 되나 무슨 환생을 해야 되나 이런 인물이 대부분 아닐까요? 그런 걸 아마 주호민은 좀 표현을 하고 싶지 아니 않았을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이 진기한 변호사가 거기서는 되게 능력 있는 것처럼 나오지만 사실 딱히 뭐 보면 그렇게 능력이 있는 건 상황 대처 능력이 좋지 변호 능력이 그렇게 그쵸, 좋다고 그쵸. 저런 능력 없다고 봐야 돼. 거의 없죠. 말빨이 별로 좋진 않은데 거기 나온 사람들이 와쟤 말빨 좋은데 막 이러는 거 보고 그건 그래요. 좀 그렇더라. 장치죠, 장치. 진기한이 그러니까. 잘났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어쨌든 굉장히 재밌긴 했었어요. 네. 윤씨님 점수는 그래서 몇 점을 줄 거예요? 저는 저승편은. 점수 95점 주겠습니다. 95. 와우. 본인 가져왔다고 플러스 그쵸. 5점 가산한 거 아니야? 맞아요. 90점 할까 살짝 고민했는데 저승편 더 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바로 이승편 한번 가보죠. 자, 그러면 2부 이승편, 이승편 스토리도 윤씨님이 짧게 한번 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승편보다 좀 단순한 구조라 더 짧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죠? 좀 단순해 이야기가. 네, 단순해요 사실. 근데 이승편의 특징은 마치 용산 참사나 수많은 재개발 문제를 생각나게 네, 하는 맞습니다. 네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실에 닿아 있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저승편에서도 김자홍을 데려오는 그 세 명의 저승차사들이 메인으로 나오는데 곧 재개발이 될 이제 무너져가는 판잣집이 배경이 됩니다. 그 판잣집에 부모 없이 할아버지와 단둘이 사는 동현이라는 인물이 나오고 할아버지가 이제 수명이 거의 다한 거예요. 그 다해서 저승사자들이 데리러 오게 되는데 그 집을 지키는 가택신들, 그러니까 성주신, 측신, 조왕신이 이 아이를 위해서 이 저승사자들을 막아서 이제 더 이상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네. 근데 의외로 가택신들이 능력이 세고 저승차사들이 인정이 많아요. 그래서 이야기가 꼬이죠. 이야기가 이거는 꼬이고 설정에 꼬여서 충실한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를 데려가는데 계속 차질이 생기고 그 사이에 이제 판잣집을 부수려는 업자들과 싸움이 나면서 중간중간 이제 드래곤 파워들하고 가택신들이 싸우죠. 점점 소멸이 되죠. 드래곤 파워. 그래서
저승처사들이 이제 2승에서 소멸이 되고 마지막 이제 가택신들을 저승으로 데려오라는 이제 염라의 명령에 따라서 남은 조왕신과 측신만 데려가라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조왕신이 이 집의 아이는 동현이는 본래 나의 막내 아들인 문왕신의 녹두생이라고 커밍아웃을 하게 돼요. 이 부분에서 감동 파괴됐어요. 네. 제일 여유 없었어요. 네. 근데 그걸 들은 저승차사들은 의문을 갖지 않고 그렇구나 하고 데려가는 걸로 능력이 뛰어나요. 네, 네. 데려가는 걸로 어떤 상황도 이야기가 끝나요. 야 사실 그래도 수천 년 동안 별의별 걸 다 봤을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겠지. 보통 이런 패턴이니까. 강림도령은 동방삭도 때려잡으는데 별놈을 다 근데 봤겠지. 그 중에 강림도령이 제일 신입인 거 알아요? 맞아요. 완전 얘기 웃겨. 사실 신입이 뭐 어떻게 그렇게 건방지게 쓰고 궁금한데. 요건 어떻게 해볼까? 아까랑 순서 똑같이 해볼까요? 네네. 꾸봉님 한번 얘기해 보시죠. 예, 저도 이승편은 사실 저승편에 비해서 굉장히 좀 흥미가 떨어지게 봤어요. 그쵸.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좋았어요. 저는 그런 막 가택신 얘기 나오고 이런 것도 흥미로웠고 되게 좋았는데 이야기가 저는 연재중에 봐서 그런지 너무 루즈했어요. 특히 이런 그런 이야기가 전개돼가는 초반부 이야기 있잖아요. 동현이의 일상이라든가 할아버지가 고생하는 얘기 뭐 그런 게 너무 길었어요. 맞아.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이제 갈등 구조나 이런 것도 좀 반복적이고 맞아요. 예, 용역이 왔다 가고 이런 게 계속 반복적이기만 했지. 근데 편수는 또 꽤 길었거든요. 그게. 그래서 저는 굉장히 루즈하게 봐서 그때 한번 리타이어 할 뻔했어요. 예. 사람들이 그 홍역기 나온 데서 미치는 줄 알았다고. 몇 편을 봐도 계속 홍역기가 나와 있다고. 그 홍역기를 막 똥으로 막잖아요. 그 똥룡. 똥드래곤 같은 거 나오고. 근데 홍역기 그 디자인이 되게 예쁘잖아요. 홍역기 디자인은 좋았어요. 그 원래 근데 우리 탈춤이나 이런 데 있는 디자인 아니야? 맞아요. 그런 거 비슷한 같아요. 것 많이 같아요. 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일본 만화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지 저 블리치에 나오는 괴물하고 좀 비슷하게 그래요? 일봐. 나보고 양덕이라 이런 얘기하지 마. 저는 어렸을 때 일본 문화 없었으면 문화 컬처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긴 우리 다 그렇지 일정으로. 맞아요. 근데 블리치는 재밌어요. 아니 되게 한국적이었어. 나는 되게 좋았는데. 네, 홍역기. 정말 한국적인 면을 도입한 건 진짜 좋았어요. 진짜 좀 아이러니한 게 되게 한국적인 게 신선한 맞아요. 세상이잖아요. 맞아요. 이게 좀 슬프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그랬죠. 하여간 좀 루즈하긴 했는데 그래도 또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좋은 사람들의 좋아지는 얘기잖아요. 뭐 결론이 좀 이상하긴 했지만 그런 점에서 점수를 주고 싶은데 저 녹두생이 그 환생 와우 그거 진짜 최악이었어요. 조왕신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닙니까? 너무 이기적이야. 그리고 또 말도 넬름 안 또 돼. 환생해서 신으로 복귀해요. 넬름 가 또. 그 할아버지 동현이 불쌍해. 인격도 없어지잖아. 맞아. 그게 말이 그게 돼? 제일 충격적이었어요. 맞아, 진짜 저 그렇게 나는 지켰으면서. 완 이 충격하고 작가가 그거였어, 인간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갖고 있다는 거 약간 의심하게 되었어요. 오 이것 봐라. 스토리가 영 이상한데? 네. 원동력에 대한 감동도 좀 깎이는 편이에요. 그래서 신화편이 안 나왔으면은 진짜 좀 큰일 날 많이 뻔했어요. 실망한 채로 끝날 뻔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뭐 조민 작가의 기본적인 재미는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는 편이라서 저는 75점. 에이스님. 네. 저는 근데 이 시도는 재밌다고 하면 좀 그런 시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 그런 현대 네, 이야기 네, 사회 사건을 문제랑, 사회 네. 문제를 넣어서 한 거는 그리고 특히 그 가택신들과 그 철거민들 문제라니 정말 그 설정은 되게 두근두근하잖아요. 그렇죠. 맞아. 끝내준다 진짜. 그 얘기가 그 부분이 재밌어서 초반에 딱 보다가 이거 왜 이래? 철거민을 지키는 가택신이 현신한다. 이것만 음. 해도 꽤 재밌는 진짜. 소재지. 예. 근데 뭐 그런 스토리상의 그런 거는 이제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제 넘어가면 저는 이제 좀 개인적으로 좀 그랬던 게 아까 말했던 거랑 비슷하게 인물이 너무 그냥 철거민과 그냥 그 할아버지가 혼자 키우는 불쌍한 애 그걸 너무 설정만으로 갖다 놓은 것 같은. 딱 상황만 갖다 쓴 것 네, 같은. 그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철거민, 그러니까 용산 그 일이나 그런 거에 대한 그런 그래픽 노블을 몇 권 사다가 읽었는데 실제 인터뷰랑 그런 걸 바탕으로서는 진짜 막 눈 이렇게 될 때까지 울면서 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실제로 겪은 사람들이 계시고 이렇게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그 정말 많은 디테일을 이렇게 참고하고 쓸 수 있는데 그거를 그냥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가져왔죠. 네. 그게 너무 아쉬워요. 딱 네. 그런 자극할 수 있는 핀포인트만 딱 가져와서 현실감 없게 얹어놨다는 맞아요. 말씀이시잖아요. 네.
네, 그게 아쉬웠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에이스는 말하자면 그 상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고관여되어 있는데 작가는 만든 이 스토리는 좀 저관여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발끝만 걸쳐 있는 느낌 그런 그 거죠. 차이가 좀 났겠지. 근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은 게 아까도 저희 밖에서 잠깐 얘기했듯이 이게 약간 넓은 독자층을 노리고 만들었어요. 맞아요. 그러면은 너무 그런 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사람들이 피로해해요. 그건 그치. 그럴 거예요. 저도 사실 그 그래픽 노블 보면서 막 정말 정신적으로 너무 피폐해졌거든요. 보고. 그런 거 너무 사실적인 거면 좀 몰리잖아요. 네네. 그런 걸 생각하면 그런 거 정서적으로. 같기도 하고. 아무래도 웹툰은 좀 더 그 보고 있는 타겟층이 넓다 보니까 네. 좀 그런 식으로 넘어간 건 있긴 그 한 시크의 것 편처럼 같아요. 현대판 전래동화 같은 느낌이니까 아 딱 맞아요, 맞아요.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갔으면 좀 네. 근데 저는 개인적인 그거는 네, 좀 그쵸. 아쉬웠다. 예. 네. 그래서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네. 이승표는 저는 70점 드리겠습니다. 70점. 다들 후하게 주시네요. 근데 아까 그 설정이 정말 너무 두근두근하고 진짜 멋있지 형, 않아요? 저는 70점 열어 떨어지면 쓰레기예요. 사실. 저는 굉장히 화편입니다. 항상 5점 척도의 기준을 머릿속에 두고선 점수를 주는 편이라서 네. 저는 격차가 좀 있습니다. 아, 장점은 계속 얘기 나온 것처럼 가택신이라는 또 새로운 한국 설화 이것도 우리나라 민속 무속이거든요. 성주신이라는 게. 그러니까 저 깜짝 놀란 게 네. 저희 집은 그런 게 없었는데 저희 집도 제사를 치는데 그런 게 없었는데 저희 남편 집은 성주상을 따로 그래요. 차리더라고요. 네. 저희 집도 성주수상 따로 해요. 네, 여전히 하는 네. 집들 많이 있고 처음 들어보는. 성주 독 그 햅쌀 넣어가지고 네. 독 해놓는 집도 아직도 있는 집들이 있고 음. 그리고 이사 가서 북어 이렇게 매달아가지고 네. 문 앞에 아, 넣는 예. 것도 성주신한테 밥 주는 거라서 그런 네. 문화가 아직도 우리한테 그래서 있거든요. 그 제사상 음식하고 성주상 음식하고 또 따로 분류를 해요. 같이 네. 안 써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요소들을 가져온 것도 신선하고 재밌었고 거기에 이제 사회 비판적인 요소들이나 사회 문제들의 어떤 이런 것들 너무 무겁지 않게 넣으면서 가져온 건 괜찮은데 문제는 그게 저는 에이스님이랑 약간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는데 너무 심파야. 그래서 싫었어. 그러니까 애초에 노리고 심파로 만든 게 저는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저도 조금 더 치열하게 현실적인 걸 좋아하지. 그 대놓고 이렇게 이래도 안 슬프니라는 느낌은 별로 안 좋아해서 그래서 형이 좋아하는 톤은 아니네요. 조민 작가의 작품 자체가. 전 리얼리티 네. 추구하는 걸 더 좋아해요. 아예 판타지면 아예 판타지인 걸 좋아하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가택신이 이렇게 현신을 했으면 아예 판타지스러운 액션이나 뭐 아니면은 조금 더 뭔가 환상적인 세계가 나오는 이런 거 그렇죠. 같습니다. 이야기도 좀 더 환상적인 관점에서 풀어 나가는 게 더 근데 재밌었어요. 너무 지나치게 네. 암울한 용역과의 그 싸움을 배경으로 하면서 가택신이 나오니까 좀 나는 좀 어중간한 느낌이 좀 들었고 가택신도 좀 약간 인간적으로 싸우잖아. 그냥 때리고. 이게 또 영화에서는 마동석이라며 네. 성주신이 네. 아, 진짜요? 영화는 네. 안 봤는데 설정만 봤는데 그렇더라고. 음. 자기 잘 어울린다는 생각을 엄청 했어요. 잘 어울려, 네. 엄청 잘 어울려. 잘 어울리는데 사실 영화 자체도 음. 저승편보다 이승편을 좀 못 만들었어요. 아, 네. 그런 것 같더라고. 네. 평가를 보니까. 근데 저승편이 이야기 두 개가 같이 엮여서 가다 보니까 긴장감이 계속 돌고 이야기가 타이트하게 빨리빨리 진행되는 느낌이 맞아요, 있었는데 맞아요. 권수로 보면 전 단행본으로 봤잖아요. 저승편이 3권이고 이승편이 2권인데 어. 2권 진짜요? 보는데 이승편 보는데 저승편보다 더 지루하게 이야기 느껴지는 자체가 거예요. 루즈했구나. 어. 나도 이게 연지가 더 긴 줄 알았어요. 저도요. 아니야. 권수로 네. 보면 3권, 2권인데 아. 더 길게 느껴질 몰랐네. 정도면 네. 그러니까 좀 루즈하다는 얘기인 거죠. 심파의 루즈한 부분 그런 게 있어서 전작의 장점을 완전히 못 살렸고 어떻게 보면 신화편을 볼 때 이해가 됐는데 이 저승편, 이승편에 나왔던 인물들의 뒷이야기를 한국 신화에서 많이 가져오다 보니까 약간 좀 억지스럽게 가져온 게 있었어요. 특히 녹두생이와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 황우양 씨 관련된 이야기들, 성주신이 황우양 씨고 이런 이야기들을 뒷설정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특히 그 아들로 환생시켰다 이런 거는 신화편을 위한 그냥 작가의 떡밥인데 좀 무리수가 아니었나. 무리수였을 것 그래서 같아요. 저는 요 세 개 신화평가 이 3부작 중에서 이 이승편은 정말로 좋은 점수를 못 줄 것 같아요. 저는 40점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 이승편은 안 했어도 되는 얘기예요. 맞아. 맞아. 네. 하려면 네. 좀 짧고 그 짧은 에피소드 중심으로 해서 네. 가택신들을 딱 부각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이 왜 가택신이 저렇게 행동하게 됐는지 조금 더 궁금하게 만든 다음에 신화편을 넘어갔으면 깔끔했을 것 같은데 맞아요. 조금 지루하게 간 게 많이 전 점수를 깎아 먹었습니다. 그래서 40점. 와. 이거 요시님은 몇 점 줬어요? 저 아직 이승편? 점수 안 줬는데. 이제 줄 거잖아. 그러니까. 물어보면 자, 이게 미안해, 내가 잘못한 진행적으로 물어봤는데. 저는 그러니까 물론 이승편이 저승편보다 못하긴 해요. 제가 봐도 네. 이야기를 아마 주호민이 가택신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근데 하고 싶었는데
갑자기 붙이려니 이제 내용이 뭔가 사회적인 얘기도 하고 싶고 약간 좀 그랬던 그쵸. 게 그냥 아닌가. 가택신이 소멸되고 있다 얘기를 넣으면 심심하잖아요. 그쵸. 사실. 그렇지. 그냥 문명에 네. 밀렸다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가택신이나 이런 오방신장 얘기는 제가 참 좋아하는 얘기인데 그런 민속 신화적인 얘기가 참 좋은데 이게 참 안타까웠던 거는 여러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택신도 그렇고 오방신장도 참 중요한 신들인데 그냥 잠깐 청소부로 나오고 뭐 변호사로 나오고 끝나잖아요. 예, 네. 너무 좀 네. 아쉬웠어요. 네. 근데 말만 나오고. 그분들 얘기가 조금 더 많았으면 이야기가 되게 신적으로 풍부했을 텐데 그게 이제 용역들 얘기에 밀려서 아마 그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이런 얘기들을 없앴던가 아니면 뭐 맞아요. 설정을 집어넣지 않았던가. 오히려 가택신별로 옴니버스로 이야기를 짧게 네. 짧게 해서 아. 나왔으면은 맞아요. 괜찮겠다. 현대에 사는 가택신들의 생활 이런 네. 것처럼 근데 네. 이제 여기서는 가택신들이 이제 아파트라는 곳은 들어갈 수가 없어서 다 해버리는 스토리로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아파트에는 뭐 문항신도 필요 없고 조항신도 필요 없고 현관에 하니까 계시면 안 되나? 그 성주신 누가 성주 단지를 요새 놓나 이렇게 돼서 그렇죠. 성주 예. 단지를 놓는 집은 없죠. 이제. 그렇죠. 예.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가택신들이 소멸한다고 하지만 사실 오방신장은 소멸할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치. 예. 그러면 그 얘기도 같이 다루면서 어차피 신화편에 오방신장의 존재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예. 네. 그럼 여기서도 당연히 잘 다루고 갔으면 이승편이 이렇게 단순하게 넘어가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보면 가택신 얘기가 아니라 그냥 사회적인 용산 참사 얘기를 하고 넘어가 버린 그런 만화가 둘 되지 중에 않았나. 하나도 제대로 못 잡은 거지. 네. 그 관점에서 보면 에이스가 느낀 것처럼 실망감이 있는 거고 가택신이나 신화 쪽을 중심을 잡으면 나나 본인이 느낀 것처럼 실망감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중심에서 그렇죠. 줄타기를 좀 애매한 약간, 애매해졌어 좀. 재미가 없진 않아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진 저도 않았는데 재미는 뭐 네, 어느 제가 정도 봐도 있다고 봐요. 네. 재미도 없었어. 솔직히 말하면. 아니 그 주펄님, 그 주호민님의 그 특유의 그 우울한 얘기를 우울하지 않게 끌고 나가는 그 능력이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치. 그런 그런 건 홍역기 이런 거 사실 진짜 더러운 병이고 그 용역들도 진짜 무서워야 되는데 좀 찌릿하게 나오고 이제 이런 식으로 최대한 그걸 어둡지 않게 풀어나갈 맞아요. 능력은 확실히 타고나신 것 같은데 맞아요. 이야기가 루즈한 것도 루즈한 건 뒤에 그 녹두생이 얘기만 네. 없었으면 진짜 그냥 그래 그냥 뭐 이렇게 갈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갔었을 것 그래, 같아요. 아들 얘기가 네. 모든 원흉이다. 네. 이승편에서 그나마 가장 그냥 봐줄만했던 얘기는 그 용역 깡패로 나온 대학생의 이야기였어요. 맞아요. 저도 그래? 동감. 예. 그 나는 대학생? 오히려 그걸 없애고 싶었는데 차라리 아니면 살리려면 살리든가 너무 애매했어 그 얘기가. 근데 그 엔딩 장면에 보면 자기 작은 할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아, 진짜? 그거 네. 하나만을 위해서 는 것 같은 잠깐. 느낌이라서 죄책감을 느끼는 한 맞다. 개인인 그러니까 거죠. 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막 진짜로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된 사람들도 결국은 누군가의 가족이 음. 너의 가족일 수도 있다 이 얘기인 그 거잖아. 얘기잖아요. 공익 광고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그치. 좀 뭐랄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야기가 음. 다 단순해. 용역 그 대학생의 이야기도 그러니까요. 단순하고 가택신들의 이야기도 너무 단순하고 철거민들의 인생들도 너무 단순하게 그려놨고 이거를 합쳐놓다 보니까 너무 밋밋해져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 같은 직구를 느낌이 좋아하시나 나요. 봐요. 네. 조금 더 리얼 돌려치기를 별로 안 하시는 작가예요 원래. 그런 네. 거 뭐 단순해요. 약간 단순한 장점이죠 게 있어. 단점일 수 있는 것 네, 같아요. 좀 단순한 게 네.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독자들한테 잘 먹히는 방식이에요. 맞아요. 그럴 너무 수도 돌려치면 있겠지. 못 알아먹어요. 맞아요, 요즘은. 맞아요. 예. 그렇지 좀 더 넓은 독자층을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렇죠. 점수는요. 저는 75점을 주겠습니다. 아. 오. 전반적으로 점수가 높아요. 자 마지막으로 신화편도 한번 바로 가죠. 네. 네네. 신화편은 대충 어떤 스토리였나요? 신화편은 사실 이게 한 개의 스토리로 간다기보다는 6개의 단편을 묶어서 구성을 그렇죠. 하고 네. 있어서 예, 사실 뭐 이야기 스토리를 말씀드린다기보다는 어떤 단편이 있는지만 네네.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제일 먼저 나온 게 대별 소별전이에요. 그 약간 음. 천지창조 느낌이에요. 천지창조죠. 네. 신하죠. 예. 예. 모든 신화는 천지창조부터 그쵸, 시작하니까. 그 뭐 다 찢어가지고 뭐 땅이 나오고 막 이런 느낌이죠. 뭘 다 찢어 또. 다 찢어서 뭐 한 조각은 땅이 되고 한 조각은 하늘이 되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천지왕이 나오고 천지왕의 아들이 이제 대별하고 소별인 거죠.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저승과 이승을 나눠서 다스리게 되는지에 대한 그런 약간 큰 줄기를 갖고 있고 6편 중에서 제일 긴 것 같아요. 네. 아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염라 대왕에 대한 얘기도 나오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차사전하고 강림전은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봐왔던 그 저승사자들 3명에 대한 얘기가 여기서 나오게 돼요. 그쵸. 네. 이걸 보면서 아 이들이 이래서 저승사자가 됐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한락공이전이라고
저승편에서 이제 업간에 잘린 네. 손발을 붙여주는 그런 식물들이 풀, 네. 있는 그런 꽃밭, 서천 꽃밭이라고 하죠. 관리자 얘기죠. 네. 서천 꽃밭의 관리자가 어떻게 관리자가 됐는지 네. 예,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성주전과 녹두생이전은 이제 이승편에서 저희가 마음에 안 들어했던 네. 그런 이제 가택신들 네. 예, 그나마 이거를 넣었기 때문에 이승편이 조금 더 이해가 가는 편이 이게 됐죠. 변호가 되는 네. 편이죠. 어떻게 보면. 네. 이거라도 없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그 성주전과 녹두생이전이 이제 나오는 걸로 끝이 납니다. 네. 네. 꾸봉님. 예. 아 접니까? 예, 또 마음에 같은 준비를 안 순서대로. 했는데, 네. 아니 같은 순서대로야 이 갭이 계속 네, 같이 가잖아. 그렇죠.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2부의 충격을 3부가 많이 완화를 해줬어요. 예. 그 대별 소별전은 사실 저는 한국 전승이나 이런 거 잘 모르는 편인데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근데 어떤 의미로 저 또 신화는 좋아해서 각국의 신화도 많이 보고 이렇게 막 그런 관련된 책들도 많이 읽었는데 전 세계 신화는 크게 공통점이 있긴 있더라고요. 맞아요. 다 예, 똑같은 재밌어요. 예, 그런 건 재밌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보면은 꼭 이게 보통 대부분 그 통치를 나눠주게 되는데 그 나눠주는 과정이 다 좀 이상하더라고요. 분란이 생기고 한 명은 찌질하고 약간 보통 그렇게 그렇지. 형성이 되죠. 여기도 토르와 로키도 생각나고 네. 약간. 뭐 말 그대로 대소해서 소가 찌질하잖아요. 여기서. 항상 동생이 찌질하죠. 네. 저는 좀 억울한 면이 없잖아요. 있는데 동생으로서. 저도 동생으로서. 예, 그런 것도 재밌었고 그리고 뭐 해원맥 얘기는 좀 음. 재밌었어요. 이거는 또 맞아. 근데 완전 그런 픽션이잖아요. 오리지널, 오리지널. 예, 아, 오리지널. 그래요? 예. 주어맨이 창작한 이야기예요. 예. 해연맥 이야기는 좀 저는 그게 제일 재밌더라고요. 재밌었어요. 예. 잘 어울리게 잘 만들었어 신화편에. 해원맥 캐릭터랑도 매칭이 잘 되고 그래서 재밌었고 그리고 저는 옴니버스 기본적으로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면 맞아. 확실히 루즈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승편보다는 또 재미가 좀 덜했어요. 저는 예, 재미없는 편도 있고 그 연출상으로 조금 좀 부담스러운 편도 좀 있었어요. 한락궁이전 이런 건 좀 고어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치. 예. 그 그림으로 봤는데도 좀 기분이 묘했더라고요. 그 내용 자체가 옛날 신화들이 보면 지금 잔인해. 현대 상식으로 보면 굉장히 잔인한 얘기 많잖아요. 예, 그런 건 약간 너무 여가가 안 되지 않았나. 원래 이 전래동화를 표방하던 이 작품에서 너무 과하지 여거 않았나. 한 건데 아, 원전은 더 심한데. 아, 그래요? 더 심해. 안 봐야겠다. 심장 뽑아먹고 예. 간 뽑아먹고 막 이래. 예, 그래서 저는 신화편 85점. 85점. 아. 네. 90점 드리려고 하다가 저승보다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맞아요. 네. 에이스님. 네, 저도 이런 옴니버스식 진행은 되게 좋아하는 편이고요. 이런 하나하나 얘기에 확실히 원래 있던 얘기인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완성도도 있고 이제 기승전결도 확실히 있고 그래서 그런 거는 좋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이야기 진행 방식이 너무 예전 같은 거예요. 너무 올드한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는 거예요. 약간 올드하죠. 뭐랄까. 몇천 년, 몇백 년. 아니 그러니까 교민 작가의 연출 자체가 기본적으로 좀 올드한 네. 편이라고. 그렇기도 하고. 약간 조금 뭐랄까 약간 은비까비 같은 느낌 약간 은비까비. 그런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얘기해 주는 그런 식이잖아요. 그냥 네. 3인칭으로 완전히 그냥 딱 진행되는 그랬었어. 뭐 네, 이런 네. 식으로 그런 옛날에 식인데. 그랬습니다. 네. 그게 좀 저는 좀 약간 좀 그래요? 좀 그렇더라고요. 분위기를 살린 거 아닐까요? 어떤 의미로? 그런 것도, 은비까비 느낌으로. 네. 그러면 좀 화자가 좀 네. 재밌게 나오던지 이런 식으로 아예 좀- 화자 캐릭터를 따로 만들어서 네. 얘기를 그러니까- 해도 좋았을 텐데. 네, 그런 것도 예. 재밌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좀 약간 전개 방식이 좀 신선한 게 없고 좀 고루하다 이런 느낌이 들었고 저는 이승편이 뭐 완성도는 좀 떨어진다고 해도 저는 그렇게 좀 새로운 걸 엮어본 그런 시도가 너무 재밌고 대단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여기선 그냥 너무 안일하게 그냥 이야기를 쭉 전개하는 방식으로 한 게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게 좀 아쉬웠고요. 역시 작가분이라 그런지 항상 새로운 걸 좀 시도하는 거예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야기 자체는 물론 재밌긴 했는데 그래도 좀 더 재밌게 좀 새롭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65점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 신화하고 설화 이야기를 정말 만화로 잘 풀어낸 부분인 것 같아서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익숙한 이야기인데 우리나라의 한국의 어떤 신화라고 하면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사실 건국 신화지 천지창조 신화가 아니라 네네. 우리가 알고 있는 신화는 그 단군 신화니까 그거 외에도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왜 우리가 몰랐을까? 그리스 로마 신화는 그렇게 재밌게 보고
심리와 분리업 신화도 요새는 유행해가지고 책도 많이 나오고 사람들 다 재밌게 재밌어요. 보는데 한국 전래 신화는 왜 우리가 이렇게 모를까라는 자료가 너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생각을 맞아요. 했는데 막상 찾아보니까 실제로 자료가 너무 없는 거예요. 음. 이야기들도 지역마다 내려오는 것도 통일성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너무 차이도 많이 나고 이러다 또 보니까 환단고기를 읽을 수는 없잖아요. 이거를 하나로 모아서 한국의 어떤 신화다라고 모으는 작업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많이 남아 있는 게 그나마 전라도 아니 제주도. 제주도 전승이 제일 많이 남아 있어서 여기 나와 있는 한락궁이 얘기, 녹두생이전 이런 것들 차사전 이런 것들도 다 제주도 전승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검색해 보면 제주도 문화 뭐 이런 홈페이지에 제일 많이 이야기가 나와요. 검색해 보면. 네. 그래서 그런 게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지금 많은 사람들이 민속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시도는 하겠지만 하고 있겠죠. 잘 집대성이 돼서 정말로 읽을 만한 이야기를 이렇게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웹툰이 많이 발달해 있으니까 음. 웹툰계랑 좀 조인해가지고 컨텐츠 진흥원 이런 데서 그러니까. 좀 그런 아이템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 강림도령 캐릭터는 네. 여기서도 이제 주인공으로 쓴 게 너무너무 매력적이라서 맞아요. 재밌어요. 네. 이야기를 보면 단순해. 음. 단순 무식. 맞아요. 도전 영웅이면서도 이렇게 어. 재밌는 요소들이 좀 있더라고. 그래서 강림도령이 전우치전에도 나오는 거 알아요? 아 그래요? 그런가? 그러니까 영화 말고 전우치 전에 아. 강림도령이 나와요. 근데 전우 시전은 그냥 창작물이잖아요. 그죠? 창작물인데. 신화는 아니고, 예. 그러니까 그때 그 창작되던 음. 조선시대에도 네. 강림도령 이야기는 널리 퍼졌던 얘기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민속적으로는 괜히 어. 널리 퍼져 있는 캐릭터라는 얘기. 그래서 재밌었고 특히 해원맥 덕춘이 이야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이건 단점일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엔 그래요. 이 주호민 작가가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 이 한국 신화나 설화에 나오는 캐릭터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면서 이 신화편에 있었던 이야기들 과거사잖아요. 캐릭터들이 과거가 어떻게 엮여 있는지에 대한 네. 이야기잖아요. 이것들을 이야기 중간중간에 넣고 싶어 했을 것 같아. 맞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저승편, 들어가면 이승편하면서. 생각해보면 저승편에 그런 얘기들이 들어가면 중간중간에 들어가면 되게 루즈해지잖아. 마치 이야기 길어지죠. 네. 저렇게 될 것 같은 거야. 최근에 이상하게 끝난 만화. 아 덴마. 덴마 같이 돼버릴 것 같은 그 느낌이 덴마는 덴마도 안 중간에 나올 때가 너무 주저리 어. 많이 해요. 근데 재밌긴 했는데. 그래서 작가가 이 이야기들 따로 걷어내서 따로 빼고 오히려 구성적으로 저승편, 이승편에서 얘네들이 왜 이러지, 왜 나왔지 했던 것들을 신화편에서 얘기를 해주면서 사실 얘네들이 과거에 이런 관계가 있었던 애들이야로 풀어주는 식으로 지금 저는 엮었다고 생각이 들어서 예, 저도. 네, 그런 게 그러니까 이제 따지고 보면은 저승편, 이승편의 캐릭터들이 좀 밋밋한 게 일부러 뒤에다가 뒷설정을 다 따로 만들려고 해놓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좀 일부러 밋밋하게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긴 근데 했어요. 약간 전 아쉬운 점이 밋밋하다는 거 동의하고 그 부분이 아쉬운 게 사실 행동으로 그냥 이 캐릭터가 약간 복합적이다라는 걸 표현해 줄 수 있는 부분이 확실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맞아요. 행동 자체가 그냥 평범해요. 그렇죠. 네. 그냥 그러고 이제 그냥 비하인드 스토리만 뒤에 그냥 완전 독립적으로 설명한 어, 느낌이라 좀 아쉽네요. 그러니까 네. 이 신화편에서 나왔던 캐릭터들의 관계나 이런 것들이 사실 앞에서는 그렇게 잘 드러나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뭐. 네. 특히 측신 같은 경우에는 신화편 보다 보면 아우 저렇게 이렇게 욕 나오는 애가 여기에서는 되게 까칠하지만 되게 괜찮은 애로 나오잖아요. 네. 네. 그동안 똥냄새 맡으면서 되게 열심히 자기 수양을 했나 보지 네. 그 정도로. 그렇죠. 사람이 바뀔 수 있죠. 네. 그래서 단점으로는 그냥 이 정도면 그냥 전래동화를 만화로 만든 거 아닌가. 굳이 신과 함께 신화편으로 들어갈 게 아니라 한국의 민화, 한국의 민속 뭐 이런 식으로 따로 그냥 독립 만화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근데 신과 함께라는 제목 자체는 가장 잘 맞는 얘기 아닌가요? 그렇지 신화편 제목으로 따지면. 그래서 저는 저승편보단 못하고 그래도 이승편보단 나았던 것 같아서 70점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잘 줬네요. 형. 음. 등락폭이 큰데. 네. 네. 저는 신화편 상당히 재밌게 봤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승편, 이승편 다음에 신화편이 없었으면 이 인물들이 많이 부족해요. 맞아요. 네, 이야기가 많이 부족하죠. 뭔가 이 저승차사들은 매력적이지만 이들이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사실 없잖아요. 네. 특히 덕춘이는 그 어린애를 왜 걷다 박아놨는지 몰라요. 그래서 능력도 별로 없고 사실. 피해가 더 많이 돼요.
근데 이거를 차사전을 보는 순간 이거는 해원맥이 데리고 다닐 수밖에 없는 애구나 라는 게 이해가 가면서 그래서 저승편이 이랬고 이승편이 이랬구나라는 게 이해가 가고 다시 그거를 정주행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인 것 같아요. 신화편이.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주호민 참 머리 좋구나라는 생각도 저는 많이 했었었고 정주행을 위한 큰 그림이다. 계속 캐시를 쓰게 만드는 캐시를 쓰게 만드는 주호민 아저씨 참 머리가 좋네라는 생각도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뭐 염라대왕을 이게 정말 염라대왕이 염라마산가 원래 이름이 그랬고 최초의 인간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신화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저도 그 부분은 찾아봤는데 이해가 되게 다양하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똑같이 갖다 쓴 얘기는 없고 여기저기서 이제 꾸며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만든 것 같아요. 자기가 가장 그냥 네. 그럴싸하다고 생각하는 네, 걸.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걸 딱 보고 나니까 이 많은 대왕 중에서 왜 염라가 그 사람들을 다스리는 사람인지. 그거다. 네. 실제로 우리 전속 민속에서 찾아보니까 염라대왕이 한 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기처럼 돼 있어서 여기 나오는 그 김치 고을의 김치원님 나오잖아요. 김치라는 게 실제로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국판에 자주 등장을 해요. 김시민의 아들이에요. 근데 김치가 무속신앙에서는 죽어서 그 염라대왕이 됐다는 얘기도 있어요. 맞아. 그런 얘기 비슷한 거 들은 것 같은데. 그 염라대왕은 이 사람이 이제 익히 풀었겠지만 그래서 염라대왕이 그래서 사실 그냥 지옥 여러 개 중에 한 개 담당하는 대왕이잖아요. 여기서는. 근데 왜 염라대왕이 약간 대왕 중에 대왕이지? 약간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그렇구나. 약간 이렇게 발솔 지옥을 다스리는 혀 뽑는 대왕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냥 대별왕하고 같이 지옥을 설계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해서 넘어갈 수 있게 만들어서 저는 상당히 신화편이 저승편하고 이승편을 떠받치는 느낌이라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약간 연대로 보면 가장 먼저잖아요. 신화편이. 그다음에 저승편, 이승편으로 가야 되는 거고.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제일 재미없었던 것 같아요. 강림전. 강림전? 강림전이 뭐였지? 강림전 강림이 왜 저승사자가 저승차사가 됐는지에 대한 그게 건데. 제일 재밌었는데. 너무 허무하게 끝나가지고 그 뒤에 가장 뒤편이잖아요. 근데 처음에 가장 유비입니다. 그러니까 재밌을 것 같다 갑자기 훅 끝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강림도령이 만들어진 시기가 대략 보면 조선시대 같아요. 고려시대 말이나. 그러니까 그 국가제도가 어느 정도 정비된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거든. 원림이 있고 뭐 지역 고을이 있고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일 마지막에 된 게 아닌가. 신과 함께 영화들 보면 강림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요? 안 보셨죠? 안 보셨죠? 네. 저는 그 부분이 제일 재미없었거든요. 사실 영화에서도. 네. 강림이 참 매력적인 캐릭터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염라대왕이나 대별왕이나 그냥 사람들을 너무 막 데려가죠. 그냥 신으로. 진짜. 네, 이 사람들만의 삶이 있는데 막 데려가요. 한두 명 데리고 갔다가 중간에 후회하는 장면도 나와요. 맞아. 근데 그래도 데려가요. 한락궁이 좀 볼 때 겁나 짱해서 사람은 스카우트를 할 거면 전말을 알려주고 노동 계약서를 주고 네가 이런 환경에서 일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가족도 데려가야지. 마누라를 버리게 만들어. 그러니까 거의 노예잖아요, 노예. 옛날에는 확실히 노동자 인권이 근데 보호되지 않는. 그나마 주호민은 한락궁이전에서 그런 부분 신경 쓴 거예요. 원전은 더 심한 게 이 아버지가 가서 이제 감독관이 되잖아, 이 꽃밭 관리인이 되잖아. 이 꽃을 주면서 이제 가서 네 엄마를 데려와라 이러는 거니까 자기가 여기 들어왔다가 못 나간다라는 설정이 없어요. 원전에는. 아들이 찾아온 걸 보고 장하다. 꽃을 줄 테니 엄마를 데려와라. 다시 보내. 다시 데려와. 지가 가지. 너무 나쁘지 않아? 와이프 죽는 거 다 알아. 그러니까 아들 왔을 때 뭐라 그러냐면 한락궁이 그 아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야, 네가 그 정강에까지 오는 물을 중간에 건넜지. 네, 그게 네 어미가 처음으로 흘린 눈물이다. 그 다음에 너 목까지 오는 강 건넜지. 네, 그게 네 어미가 죽어서 뭐 고문당할 때 흘린 눈물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게 주호민이 원전에서 이거를 각색을 한 거야 어느 정도는. 그렇죠. 정서에 문제가 있으니. 옛날 신화를 너무 생 날것으로 보잖아요. 다 미친 놈들. 현대 감수성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정신병자들이에요, 진짜. 우선은 저는 신화편에 대한 점수를 주자면 한 80점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세 개 편에 대해서 각각 얘기를 해봤는데
어떤가요? 이 전체적으로 점수가 순위가 어떻게 나왔나요 오늘? 그냥 뭐 그냥 얘기하신 대로 거의 그대로 나왔어요. 이승편이 평균 65점으로 꼴등이고요. 이게 시크 형이 40점인가? 그거 줘서 그렇고요. 예, 그럼 신하편도 뭐 좀 많이 점수가 저조하죠. 75점. 75점. 그다음에 저승편이 87.5점. 와. 일반적인 시각에 제일 잘 맞지 않나 이 순위가? 딱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이제 사실은 근데 주호민 작가가 저는 그리고 싶었던 얘기는 신하편인 것 같아요. 맞아. 근데- 거기에서 베이스가 있어. 네. 이게 신하편을 그리고 싶은데 요것만 하면 연재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저승편으로 간을 봤어. 오, 반응이 좋아. 그래서 그렇다면 나머지 캐릭터들도 가택신도 좀 설명하고 싶으니까 이승편 억지로 만들었어. 근데 이제 용산 참사 그때 되게 이슈 됐었잖아요. 아마 그거 보면서 자기도 그런 그림을 작품을 그리고 싶었어. 그런 다음에 진짜 그리고 싶었던 얘기 신하편에서 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였어요. 네. 그 작가가 모티브를 얻은 게 한국 신화다 보니까 예. 본인이 자료 준비하고 이걸 써야지가 아니라 읽다 보니 재밌어서 이걸 만화로 만들고 싶다 이렇게 시작한 거. 저도 같은 그런 느낌. 느낌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화편이 기본이고 네, 거기서 신하편이 캐릭터들 베이스예요. 데려다가 좀 매력적인 이야기들을 네. 먼저 만들어서 보여주는 네.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혹시 뭐 두 분 더 얘기하고 싶은 부분 있어요? 에이스님이나 유신님. 저는 이제 제가 워낙 이제 심과 함께를 좋아해서 갖고 온 것도 있고 네. 그리고 많은 분들한테 어필이 될 것 같은 작품이라 갖고 온 것도 있어요. 무난하게 네. 접근하기 쉽고. 네. 우선은 만화를 안 봤어도 영화를 본 사람도 많고 네. 영화를 더 많이 보셨겠죠. 그렇겠죠. 7만이 넘었으니까. 네, 그렇죠. 그 편도. 그 영화 네. 보고 만화 보신 분들도 많을 것 같고 네. 예, 그래서 한번 갖고 와본 것도 있고요. 예. 주호민의 그 요즘 작품인 빙탕으로도 재밌어요. 음. 그것도 한번 끝나보면 한번 해봐도 괜찮다 싶은 이제 그분은 확실히 이런 설화나 신화를 좋아해요. 요괴나 이런 것도 좋아하는 것 같고 물론 중국 이야기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 재밌어서 언젠가 그게 끝나면 한 번씩 추천해볼 만한 작품인 것 같아요. 신과 거의 함께만큼은. 끝나간다면서요. 예, 예. 많이 거의 마지막에 가까워졌어요. 아. 근데 여전히 그런 전투신이 잘 안 되셔서 용이 나오긴 나왔는데 용이 용이 나오긴 나왔지만 종이장 같아요. 저기 어디 탱화에 나오는 용 같은 느낌이 들긴 해요. 혹시 태화에 나오는 용이면 되게 세 보이지 않아? 아, 안 그래요. 그래? 약간 이렇게 왜 귀여워요? 몸이 약간 이렇게 꼬여 있는 듯한 탱화에 나오는 용을 주호민 씨 주호님이 그렸으면 네, 약간 탱화에 나오는 용을 어린이가 그린 느낌. 귀여워요, 귀엽긴. 주호민 씨 작가님은 미대 출신이에요? 제가 아닐 거예요. 듣기로는 그거 이거 집안이 다 미술가 집안이래요. 맞아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무슨 성적을 못 맞춰가지고 소신 지원하는 바람에 떨어져가지고 애니메이션 학과를 갔대요. 근데 그 유명한 거기 근데 없어졌대 학과가. 아 그래요? 그래서 홧김에 자퇴를 하셨대요. 아. 역시 파괴왕. 내 발길을 닿는 것도 아, 파괴된다. 그때부터 시작이었나? 그때부터 시작이지. 그때 이제 군대 갔다 오면 짬 그리면서 아마 그냥 애니메이션 부대도 없어졌다며. 맞아요. 예, 부대도 해체됐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참 재밌는 분이신 것 같아요. 뭐 더 할 얘기 있나요? 아 그리고 주호민 씨는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전작에 등장했던 캐릭터들을 계속해서 복제를 해요. 고행석 프로덕션처럼. 그거 뭐 예. 자기 나름대로 스타 시스템이라 그런다며. 네. 스타리스트? 그 뭐지 예전에 그 외인 구단 시리즈도 마찬가지인 네, 게 고양이 같은 씨. 주인공들 네. 계속 나오잖아요. 설같이 계속 나오고 뭐 그 이현세 작가님이. 근데 그런 것처럼 진기한 변호사도 사실은 그 무한동력에서 진기한 씨 나오죠. 그다음에 그 무한도전에 나왔던 캐릭터들이 카메오로 이승편에 계속 나와요. 그 저승편에 나오고 그 붕어빵 사는 애가 여자 주인공이고. 예. 아 은근히 패러디 요소도 있고 그렇게 자기 작품에서 가지고 쓰는 것도 예, 있구나. 자기 거기 또 데스카 오사무에 비하면서 자기를 그러니까. 아톰 데스카 오사무 씨가 재밌네. 또 스타 시스템을 제가 이어받았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 재밌는 사람이에요. 네, 재밌는 분이에요. 예. 자 이렇게 해서 꽤 재밌게 네. 예, 저는 뒤늦게 접했지만 굉장히 재밌게 봤던 신과 함께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야기 재밌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저희 유튜브 채널 솔직히 말씀드리면 유튜브 채널은 거의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보시면 돼요. 편집 속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쪽은 느지막이 올라가니까 여기 팟캐스트 올라왔는 거 언제 유튜브에 올라오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알림 설정 꼭 하셔가지고 올라오면 아 이렇게 또 올렸구나 한 번씩 봐주시면 좋을 것 그 같습니다. 편집이 조금씩 다르기도 해서요. 아, 예, 예, 또 좀 다른 재미를 느끼실 수도 있을 것 다른 같아요. 부분도 있으니까 유튜브도 기대해 주시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